고고 유바리님께서 타짜 먼저 어여오세요라고 문자 주셨고요. 러시안 부르님께서는 아침부터 싹 할 일하고 본방사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들어갑니다. 인생을 걸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걸었다. 여의도 타짜. 네 타짜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수도 소장, 박원석 전 의원, 서용주 맥정치사연구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원래 이 원고를 그대로 읽는 사람이 아닌데 이게 첫 번째 멘트를 읽어야 되겠어. 저 우리 매작이 써줬습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 심심한 사과의 인사 먼저 드리면서 괄호 지문이 있어 안에 일동 고개 숙여 인사. 일단 하고 시작 가로 닫고 일단 하라는 거 해야 돼요. 우린 시키는 대로 일단. 근데 저희는 반만 해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방송 끝나고 다음 방송 가서는 네. 분위기가 묘해졌다. 그렇지, 바꿨잖아요. 바꿨어. 우리가 전- 딱 1시간 만에 바꿨어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 저는 어차피 서 소장님, 대한민국 질문을 시사프로 이거 하나 해주세요, 있다고 생각하기 저 때문에. 꼭꼭 서영주 하겠습니다. 예. 이게 뭐냐? 인생을 거 한판 평론에 인생을 걸었는데 다 틀렸어. 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자진 탈당 할 거냐 지난주에 다 냈다 뭐다 안 할 거다. 야, 냈다 틀리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러니까 근데 그 다음 날 틀려버렸네 이분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늘 너무 상식적으로 돌아와. 예. 상식적으로 돌아와서 그래. 아 그래요? 아니 네, 뭐- 저희가 그 1시간 후에는 맞췄다니까요. 그래, 한 시간 다른 데 가서는 맞죠. 야, 우리가 1시간 동안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를 분위기가 해보니까, 묘해졌다. 방송하면서 바뀌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2시간 얘기하다 보니까 뭔가 바뀌었어 좀 그래서 흐름이. 여기저기 막 해봤더니 예, 정보 취합을 했더니. 오. 네가 아침 일찍 가면 이게 정보 취합이 다 이게 예. 되기 전이라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또 써 있어요. 원고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왜 예측이 빗나갔는가에 대해서는 본방이 끝나고 하는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에서 처절한 반성과 함께 해명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거 자비판이잖아요, 자비판. 예. 그러니까 이제 삼보일배라도 해야 되겠네. 예. 그래요. 10분 동안 간식 드시면서 이제 반성을 하셔도 돼. 송구합니다. 예.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영화를 봤 거잖아요. 좌측에 저 전환길 강사, 오른쪽에 이영돈 PD. 왜 이영돈 PD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한때 되게 유명했던 PD였어요. 먹거리 X8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예, 이걸로 되게 유명했던 저 사람인데 어쨌든 지금 유튜브로 화면 나가고 있는데 이거 봤잖아요. 부정선거 관련된 영화? 뭐 어제 기사 보니까 뭐 영화 장면에 비상계엄에 윤 전 대통령 선포하는 장면 나왔더니 주먹을 이렇게 뭐 쥐고 뭐 어퍼컷을 했다. 영화 그게 보이나? 다 불 끄고 보는데 어쨌든 찍었더라고요. 예, 국민의힘 지금 분위기 어때요 이 영화 관람한 거에 대해서? 뭐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은 뭐 일치하는 것으로 그래요? 예,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특히 이제 선대위 내부에 원래 그 김문수 캠프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직을 거의 안 맡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 소위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상처를 많이 입었지 사실. 감정이 많이 아, 지금 그럼요. 그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아, 보는 그런 기류더라고요. 선거에 찬물 끼얹는다 뭐 이런 그렇죠. 분위기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윤 전 대통령의 속내는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지난주에 다 틀려가지고 이분 맞출지 모르겠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러 간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냥 심심하니까 영화나 볼까 이거라고 보세요? 아니 원래 무슨 뭐 생각이 깊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 영화 관람할 때 예. 그 계엄 선포 장면이 나오니까 거기 함께 관람하던 저 윤석열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이랬다면서요. 이제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거겠지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되든 말든 선거가 어떻게 되든 말든 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고 선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도 그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싶고 오죽하면은 김근식 그 송파구 당협위원장이 다시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했겠어요. 그런데다가 어제 그 영화 포스터에 그 이 캐치프레이즈가 6월 3일 부정선거도 확신한다 이런 거라면서요. 그럼 도대체 메시지가 뭡니까? 6월 3일 날 투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지자들한테. 예. 이게 전직 대통령이고 1호 당원으로서 예.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저거를 출당을 시켰어야 되는데 예. 징계를 못하고 그냥 탈당하도록 둔 게 제가 보기엔 한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요거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요 영화에 관련해서 심화 버전은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에서 좀 더 깊은 이야기들 각자 취재한 이야기들 풀어놓는 걸로 하고 요새 지금 마지막 이슈 대선에서 남은 변수라고 할까요? 하나가 제일 큰 변수가 이거죠.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
될 것인가? 어느 된다면 수가 될까? 근데 누구로 갈 것인가? 뭐 이런 건데 여기서 이 네 타짜 중에서 이준석 후보 측 움직임에 가장 밝은 사람은 역시 장 타짜. 제가 뭐 어제 응. 다 뭐 연락을 다 해봤습니다. 자 연락을 누구한테 해봤습니까? 이준석 후보한테도 해봤고 예. 당내에서 예. 그 핵심 또 논의 구조가 있더라고요. 예. 또 거기 또 제 어허. 친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이동훈 수석 대변인한테 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까? 네. 아유, 해야 다른 되는데. 다른 분 야. 핵심 한답니까? 안 한대요. 아, 그 어떤 후보도 안 한다 그러고 어. 그리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의 구조를 이끌어가는 분들도 이건 하면 안 된다.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건 뭐예요? 명분과 실리를 다 잃는다. 예. 기본적으로 비상계엄에 반대를 했고 탄핵에 찬성을 한 입장이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랑은 결을 달리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명분 없는 짓을 하면 이준석 후보는 미래의 보수파의 합리적인 지도자를 하고 싶어하는 건데 예. 탄핵에 반대한 사람하고 단일화해가지고 그러면 단일화했어. 김문수가 이제 후보가 됐어. 예. 그러면 자 김문수를 찍어주시오 이러고 다녀요. 예. 어떻게 그러냐고요. 아. 명분이 없는 거죠. 예. 실리도 없는 것이 실리는 예. 본인은 이번에 어느 정도 득표를 얻어가지고 보수파의 미래에 대안은 저예요. 이거를 입증하고 증명시켜주고 싶은 건데 그럴 기회를 스스로 그냥 갉아먹는 거잖아요. 입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명분과 실리가 없어서 안 할 거다. 그리고 단일화 여태까지 한 사람들 잘 된 사람들이 없잖아요. 경험 법칙상 보면 네, 잘된 사람 거의 없죠.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네. 단일화 정치인으로서는 안철수 의원을 꼽을 수가 있죠. 예. 대한민국 단일화의 산증인. 자 그런데 네. 단일화 산지가 어제 안철수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준석 후보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한테 뭐 여러 가지 단일화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단일화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다. 그런데 이 후보에게 객관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경험담, 가능하면 이 후보 입장에서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나눴다. 이게 무슨 제가 얘기예요? 말했잖아요. 단일화의 산증인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준석 후보 자체가 계산에 빠르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죠. 이 심리적으로도 본인이 지금 남은 상황에서 어제 나온 말 보세요. 국민의힘에서 하는 건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이거잖아요. 예. 이게 얼마나 그 유치한 그 계산법입니까? 예. 당권을 누가 줘요? 누구 힘으로? 당원이 주셔야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예. 이 당권을 정하는데 그 특정 누군가가 당권 줄게 단일화하자 이거 자체가 예. 셈법이 안 맞잖아요. 어. 그리고 아픔이 있었잖아요. 양도구육. 아 양도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본인이 도왔다가 팽당하고 왔던 그런 아픔이 있는데 예. 그걸 또 어떻게 믿겠어요. 아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 단일화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어차피 그 외적 환경이 변해야 됩니다. 이준석 후보가 김문수 후보를 압도할 만한 지지율을 받아야 본인이 쥐고 갈 거 아니에요. 아 본인이 그런 이겨야. 상황 아니면 단일화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당권 관련된 게 뭐냐면 어제 이동훈 원래 이제 조선일보 기자 출신이고 사실 윤석열 전 뭔 대통령이 소리야. 1호 대변인. 캠프 만들 때 처음에 이제 대변인 내정됐다가 다른 이유로 이제 사퇴를 한 사람인데 지금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이거든요. 이준석 후보의 측근이죠. SNS에 이런 글을 썼어요. 요즘 국민의힘 인사들이 이준석 후보 측에 단일화를 하자면 전화를 많이 걸어옵니다. 대부분이 친윤기 인사들입니다. 이분들은 당권을 줄 테니 단일화를 하자.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는 식의 말을 합니다. 그 전제는 늘 같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김문수로 가자는 겁니다. 나머지 이야기는 좀 이따 하고 이렇게 지금 글을 썼는데 이게 사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동훈 수석 대변인이 그냥 혼자 지어낸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실체가 있으니까 예?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실체. 이런 거를 뭐 지어서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럼 실제로 친윤 몇몇 인사들이 이 후보 들어와서 당 먹어 후보는 김문수로 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질 거라는 예상도 많이 했었고. 그래요? 예, 예. 두고 봐라. 이제 친윤들은 무슨 짓이라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나온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이동훈 대변인을 저는 신뢰해요. 이 정도 말이라면 기자 출신이고 하니까. 예. 그럼 이제 실제로 있었다는 건데 예. 그러면은 친윤이라는 분들 실체가 있다면, 어허. 그러니까 이렇게 뭐 좀 무리가 있다면 예. 누구라도 반박을 해야 돼요. 익명으로라도. 아무도 말을 안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이 내타짜가 한덕수 전 총리 옥립설 나올 때도 이게 대선보다는 그 이후에 친윤들의 당권을 차지하기 하는 게 목표다라고 내타짜가 공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흐름에서 똑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근데 예. 그 국민의힘의 당권이라는 게 예. 친윤의 호주머니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꺼내가지고 이번에 누구한테 주고 다음 박원석 누구한테 당신한테 주고. 줄게 그러고 막 받아. 그럴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거는 뭐좀 황당한 얘기를 한 거고 예. 아니, 그런 걸로 이준석 후보가 바보도 아닌데 무슨 설득이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인 거고 예. 아마 그건 이동훈 대변인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서 예. 이제 뭐 정치인들하고 교류가 많으니까 이런저런 연락들을 주고 받겠죠. 그 과정에서 뭐 얘기했겠죠 누군가가. 예. 그러나 그게 이제 뭐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의견도 아니고 김문수 후보의 의견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전히 자신들이 당의 최대의 기득권이고 아하. 이제 당권을 좌우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믿는 몇몇 어리석은 사람들이 한 얘기일 텐데 예. 이준석 후보한테 질문했더니 정작 뭐 본인은 들은 바 없다 이렇게 그냥 일축해 버리고 말았고요. 예. 아니 그리고 무슨 그 친윤이 정말 이준석 이 당대표 된 이준석을 내쫓다시피 했는데 예. 그런 친윤들이 그런 얘기 한다 해서 거기에 흔들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SNS 글에 보면 이동훈 저 수석 대변인이 이준석 후보 측에 전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준석 후보라고 안 하고 측에. 근데 이준석 후보는 직접적으로 뭐라 그랬냐면 자기한테 제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이어서 당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계제가 안 된다. 제가 국민의힘 대표를 해본 사람인데 당권이니 뭐니에 대해 환상이 없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일축했는데 종합을 해보면 누군가가 이준석 후보한테 직접 연락한 건 아니고 뭐 이동훈 대변인이라든지 뭐 다른 예를 들면 장차차가 얘기했다면 논의 핵심 구조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가능성이 있는 거네요. 이 두 사람 말을 종합을 해보면 누군지 짚혀요. 말투가 딱 짚히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제 들은 사람 아니면 말한 사람.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윤핵관이 누구인지 그게 짚힌다고요. 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지. 네, 그래서 제가 나도 짚히는 누구냐고 대변이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두 명이 아니다 이러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래. 네. 근데 이제 얘기한 말투나 억양들을 보면은 다 네. 누군지 짚히더라고요. 제일 중점적으로 얘기한 분이. 아 국민의힘 쪽에서 소위 말하는 네, 친윤 인사들. 네. 예. 그러니까 이동훈 공보단장 같은 경우에는 한나라당 아니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잘 아시죠? 아니, 저랑 친구죠. 되게 친한 친구고 예. 인맥이 넓어요. 박근혜 때부터 예. 완전히 그쪽 당에서 워낙 유명한 정치부 기자. 네, 의원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서 예. 수시로 소통하는 그런 관계인데 편하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몇 인사들이 이동훈 대변인한테 네. 편하게. 예. 네. 어. 가자 뭐저 하여튼 뭐 그냥 해 뭐 그냥 어렵게 밖에서 뭐 이렇게 어렵게 있어 예. 뭐 우리가 잘 모실게 예. 이런 거죠. 아니 근데 이제 이동훈 대변인은 그럼 이거를 공개했다는 얘기는 네, 단일화 싹을 그냥 잘라버리려는 의도인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예. 만약 왜냐 이러는데 진짜 만약에 단일화하면은 오 당권 거래 뭐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근데 이 이준석 후보 자체에 저는 이제 뭐 예.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최종 목표는 두 자릿수지 않을까. 예. 라고 저는 보여요. 뭐 물리적으로 목표? 남은 시간도 있고 두 자리만 하더라도 아주 훌륭한 성적표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김문수 후보 측의 국민의힘을 흔들어 놔야만 예. 본인한테 떨어지지 이재명 후보를 흔들어봤자 떨어질 표가 없어요. 어허. 그러면 이동훈 대변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들은 국민의힘은 지금 대선을 포기했다. 사실상 벌써 이 당권 내부의 어떤 그런 레이스로 가는 것이다. 예. 라는 것들을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거죠. 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도 안 맞잖아요. 단일화 해주면 당권 줄게.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안 맞지 사실. 그래서 엉망진창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그 행간에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해요. 후보와 후보 사이에 이번에 대선 후보에 저한테 밀어주시고 그러면은 대선 이후 당권은 뭐 이런 식으로 뭐 논의도 아니고 다른 저는 사람들이. 이 단일화를 놓고서 예. 이제 국민의힘이 접근하는 방식, 예. 이제 국민의힘이 정치인들이 그에 관해서 김문수 후보를 포함해서 예. 하는 얘기들을 보면 참 이분들은 이 정치적 상상력이나 상황 파악 능력이 빈곤하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낮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선거의 관념대로라면 예. 어쨌든 비용 회수도 안 되는 선거를 끝까지 치를 수 있겠냐. 한편에 이걸 깔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으로 압박하고 한편으로 구슬리면 아. 이제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예요. 너 지금. 돈 없잖아 뭐 이런 거구나. 네.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의 대다수 정치인들의 시계하고 예. 이준석 후보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 시계가 달라요. 이준석은 최소 10년, 더 길게 보면 한 20년의 시계를 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보수를 재편해서 예. 본인이 주축이 되겠다. 이런 그 이 정치 시계를 가지고서 이번 대선을 임하고 있는데 예. 다른 분들 하루살이잖아요. 이번 대선만 보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불일치한데 이준석한테 그런 얘기를 가지고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리석고 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그 단일화 할 수 있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요? 본인으로 단일화하는 겁니다. 아 그렇겠지. 그게 아니면 예. 만약 이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을 때 자기 지지 기반이 무너지고 개혁신당이 흔들린다.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이제 보수 지지층들이기 때문에 거기가 다 돌아선다. 이준석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압박. 그런 게 아니면 단일화할 이유가 없어요. 5%를 얻든 뭐 3%를 얻든 예. 누가 있습니까? 만약 이 선거 끝나고 나서 보수가 무너지면은 왜 단일화를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이게 자, 하나만 말씀하세요. 말씀드리면 이게 당의 주도권을 놓지 않기 위한 윤핵관들의 여러 가지 술수인 것 같은데 제가 예. 좀 이따 본방불가 때 예. 한덕수 권한대행 막 출마한다고 막 이랬을 때 윤핵관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한 거 있거든요. 예. 거기 한동훈 전 대표 관련된 얘기가 있습니다. 본방불가에서 본방불가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도 요거 보면은 이동훈 대변인 글 뒷부분이 있거든요. 이들의 단일화 주장에는 두 가지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합니다. 요 얘기인데 요게 저 아마 장타책 하려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일 것 같아서 본방불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심화 버전. 알겠습니다. 근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되게 왜냐면 한 이준석 후보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으니까 되게 가까운 사이잖아요. 천하용인. 왜냐면 예전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당선됐을 때 청년 최고위원도 했었고. 예, 그죠? 예.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구애를 하던데 그래도 효과 없을 것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요? 죄송합니다. 천하용인에서 나왔잖아요. 아, 1년 그래요? 반 전에. 알겠습니다. 예. 자, 저한테 그러면은 그런 싱거운 걸 물어봐요. 더 그럼 또 중요한 걸 물어봐야지. 중요한 거 물어볼까? 짠 걸 예. 물어봐요. 예, 알았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 국민의힘 입장에 선 예, 거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쨌든 이겨야 되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기려면 정말 단일화밖에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제 단일화 했을 때 하면 이길 수 정말 있어요? 1 더하기 1을 넘느냐 2라도 나올 거냐. 예. 그래 보이지가 않아서 단일화가 능사냐 하는 문제도 또 있을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러면은 단일화가 능사가 아니면은 그거라도 안 하면 어떡하려고? 6월 3일에 보면 되죠. 그래서 친윤들이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에요? 다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차기 당권 아니 제가 알아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거 결과에 대한 그 기대를 예. 기대를 예. 안 하고 있는 전제를 깔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 상황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거에 올인하고 있는 느낌이다. 오, 차기 당권 저 장타짜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얘기구나. 알겠습니다. 요 얘기 이제 본방불가에서 저 넘기도록 버전. 하고 이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 이번에 네. 예상 득표율 몇 프로예요? 이재명 후보? 한 표가 중요하죠. 아이, 숫자로 얘기해 주세요. 숫자는 의미 없습니다. 한 표라도 이겨야 이길 수 있다. 이런 절박한 심정으로 예. 선거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박찬대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경고했잖아요. 예상 득표 언급 금지. 네. 그거 영향을 받는 겁니까? 저 타짜. 아니 뭐 그 민주당에서 이 선거의 뭐 구도 자체가 좋다고 해서 너무 막 신나하거나 또 그다음에 뭐 오만해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압승한다, 뭐 60%, 58% 하는 것들이 예. 과연 그게 옳은가라는 것은 잘 판단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몇 번 그 얘기를 언급했던 게 있어요. 예. 이번 조기 대선은 좋아서 생긴 대선이 아니잖아요. 내란이라는 정말 그 국민들한테 상처가 준 상황에서 나온 대선이고 예. 심지어 국민들의 마음이 좋겠습니까? 아 조기 대선이니까 이제 정권이 바뀐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민주주의 질서, 그다음에 경제, 민생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박살난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그 조기 대선인데 그러면 정말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그런 태도와 계속 모습을 듣고 계실 거예요. 보여줘야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속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세로 애초부터 예.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보면은 민주당의 캠페인이 그냥 댄스 어떤 그런 뭐 율동 캠페인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의 조기 대선 국면과 맞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잘 기조전환했죠. 그래서 저는 네,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내세웠던 58% 득표 목표는 수정한 겁니까?
수정했겠죠. 그게 공식 목표였잖아요. 일단은 뭐 공식 목표였던 거는 같은데. 수정은 안 하고 얘기만 안 할 뿐 아니에요. 아, 수정은 안 하고 얘기만 네, 얘기만 안 오늘 얘기하지 제가 마라. 봐서는 예. 그 선거는 절박약이니까 예. 잘 전환했다. 아니, 그 대신 이제 뭐 그 언급하는 뭐 이제 의원들을 예. 막 이렇게 막 누르듯이 하는 것도 그렇게 크게 또 좋아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 서타자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때 중간에 장타자가 저한테 항의를 했어요. 계속 뭐라고? 듣고 있을 거냐고. 저런 뭐라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듣고 계실 거냐고요. 이걸 그러면 보통 속내는 퀴즈라고 다른 하죠.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장타자는? 아예 우리가 압승을 하는데 교만하고 오만하게 보이면은 예. 또 이제 국민들이 뭐라고 할 테니까 좀 겸손한 모습 보이자 그런 차원 있는 것 같고 조승래 단장인가요? 예. 아, 원래 조승래 고개를 대변인? 골프랑 선거는 고개 쳐대면 진다라는 박지원 의원의 그 얘기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거다. 조승래 단장인가 그분이 이제 같이 선거 운동을 하는 다른 정당에게도 막 경고한다. 뭐를? 예? 뭐를? 아, 이렇게 막 이제 막 예. 대승할 거다, 뭐 이길 거다, 크게 이길 거다, 뭐. 경고 이런 권한이 식. 없을 텐데.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장식 의원이 이제 쫄아가지고 아, 제 말은 그 뜻이 아니었어요, 막 아, 그래요? 이런 식의 해명도 하던데 예. 상당히 몸조심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런 선거 전략이 맞죠. 맞죠. 예, 처음부터 그렇게 야, 했어요. 구도 분위기 좋으니까 우리가 진짜 한 58% 이길 거야, 60% 가까이 이길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죠. 아니 근데 만약에 그게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보면 이것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지원 의원이 항상 하는 골프랑 선거는 고개 쳐들면 진다. 그러니까 오만해 보이고 유권자 야 저거 뭐 다 된 것처럼 저래. 이거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혹시 보수층을 자극해가지고 뭐 이런 사이 보수, 예, 뭐 이 보수층 결집 이거를 좀 경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세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실제로 지금 사이 보수들도 있어요. 어떤 신문 칼럼에서는 사이 보수를 넘어서서 쉐임 보수라는 이런 평가도 좀까지 하던데 일부에서는 실제로 있다고 보여요, 윤타짜? 그러니까 지금은 별로 이렇게 이 선거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예. 보수분들이 꽤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투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주변에도 많아요. 예. 근데 결국 하세요. 아, 예, 이게- 하게 됩니다. 예. 그 여론조사 요즘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보수 정당의 텃밭인 TK 같은 데서 샘플링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하고는 다르게. 그게 이제 2007년도 대선의 호남에서 그랬습니다. 아, 그때 여론조사 샘플링 같은 게 잘 안 되고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예. 이제 투표 안 하는 분위기. 그때 투표율이 63%가 그랬어요. 대선 치고 굉장히 낮았죠. 지금 TK에 그런 분위기가 흐르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 투표율도 좀 중요하겠네요. 광고 듣고 와서 투표율 얘기 좀 해볼게요. 0522님께서 저희 아침 시작을 함께하는 정치쇼 고3 딸도 등교 전 식사하면서 늘 같이 듣지요. 올해 첫 투표라 고3이지만 꼭 권리 행사한다고 말하네요. 오. 예, 뭐 투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정치인이 이상하다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싫으시면. 근데 투표하지 않는 분은 욕할 그것도 없어. 그건 투표 때 저 권리 행사하셔야지. 왜냐면 유권자들이 정치인들을 혼내줄 수 있는 건 투표밖에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예, 그런데 투표율이 투표율. 보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보수 예. 유권자들이 지금 굉장히 실망하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 예.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표집이 잘 안 된다. 아, 아까 그 앞서 얘기인데 박타차 경우처럼 대구 쪽에 보수 예. 지지세가 높은 대구 쪽에서 잘 안 된다. 이 정도 상황이면 아마 막판에 가면 예. 그래도 투표 의향을 굳히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당 분위기가 좀 이렇게 만들어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허. 예,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좀 지금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 얘기는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리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냐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악으로 되면은 2007년 민주당 되는 게 최악이잖아요. 정동영 후보. 그는 최악의 더 밑에 저고 26% 나왔어요 거기. 그때. 근데 그렇죠. 근데 그때는 투표력이 굉장히 낮았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도 안 나왔다는 예, 거잖아. 예, 어차피 예. 안 돼 선거. 내가 왜 나가 이러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아 그때보다는 예. 낫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17년도 대선하고 비교를 해야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예. 문재인, 어허.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예. 이렇게 봤는데 안철수 후보 안에 들어왔으니까 유승민 역할을 지금 이준석 후보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봐야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유승민 후보가 얼마 나왔었죠? 한 7%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3 후보는 늘 사표와의 싸움을 할 수밖에 아 그러니까. 없습니다. 예. 이제 선거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근데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구성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2030 지지세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거기는 이제 신념표 성향이 강하고 예. 일종의 이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갖고 있는 브랜드 가치 여기에 예. 투표하는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예. 뭐 단일화가 안 돼서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거에 많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하. 근데 이제 그 이외에도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사표 방지 심리 이런 거에 휘둘릴 가능성이 좀 있죠. 중도 보수 뭐 이런 그렇죠. 분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막판에 가면 예. 단일화가 안 되면 표심으로 단일화 이런 얘기를 들고 나올 거예요. 예. 근데 그 얘기는 이제 사표를 줄이고 예. 될 수 있는 쪽으로 몰아달라. 그걸 방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에 예. 그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걸 어떻게 지킬 건가. 그래야 그래야 지금 나오는 지지율 더 나아가서는 두 자릿수 지지율 예. 이렇게 이제 그 목표를 달성해 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예. 또 여론조사가 딱 멈추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 그 깜깜이 기간에 예. 이제 3 후보가 사표 그 심리에 의해서 많이 예.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장사자 지금 단일화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든 이제 두 자릿수 득표를 내야 되는 건데 뭐 이준석 후보는 동탄 모델 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사람 얘기 들어보면 오히려 막판에는 더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근데 뭐 그렇게- 내부적으로는 예. 두 자리 숫자 이상의 득표를 좀 확신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TV 토론 전략을 좀 바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1차에서는 김문수 후보에게 질문도 안 하고 예. 좀 무시하는 전략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함으로써 보수 우파의 대표주자는 나다. 이재명 맞상대할 사람 나다. 그런 이미지를 주려고 했는데 예. 그게 좀 성공적이지 않았다라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나 정치 분야에서는 김문수 후보랑 어떤 좀 이 비상계엄과 예. 또 뭐 예. 탄핵 국면에서 여러 가지 했던 얘기들 그 선명성 있는 얘기들을 좀 함으로써 예. 좀 차별화를 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전략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죠. 배우자 토론. 왜 웃으세요?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연 이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배우자 토론을 제안했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당연히 반대. 왜냐하면 배우자가 없잖아 배우자가. 그리고 저 이재명 후보도 반대. 지금 반응이 썩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또 하겠다는 거야. 아직도 그거를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한심해요. 어떤 전략일까요 이거? 그러니까 할 게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 공격 포인트가 있었으니 그걸 끄집어내서 다시 재탕해 먹겠다. 예. 라는 의도잖아요. 사실상 그러면 장모 토론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도 리스크가 있었으니 예. 그러면 장모도 중요한 국정의 리스크다. 그럼 거기도 검증해야 되나? 예. 장모 토론, 배우자 토론. 그러니까 오죽하면 가족 오락관 하자는 소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정말 중차대한 선거에서 그런 희화화하는 방식의 전략을 던지는 것들 말도 안 되는. 그리고 배우자가 예. 공적 영역이 있습니까?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예. 없잖아요. 그냥 본인의 남편이 선출직 대통령이 됐을 뿐이지 예. 그냥 사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진짜 선거에서 죽자고 달려더니 예. 국민의힘이 할 게 참 없구나. 방송에 나가 보면 다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국민의힘의 선대위 쪽 분위기를 보면은 이게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아요. 오히려 성공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거예요. 이슈의 제기가. 네, 예. 왜냐하면은 예. 김혜경 씨와 관련된 뭐 법카 사용, 뭐 초밥, 뭐 이런 2심에서 벌금 150만 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배우자 토론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부각됐다. 한 번이라도 더 이제 언급이 되고 보도가 되고 있다. 이거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어차피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민주당에서 안 받을 거 알고 던졌다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렇지. 안 받더라도 계속 우리가 이슈 문제 제기하는 거는 예. 저쪽에 부정적인 측면이 계속 보도될 수밖에 없으니 이거는 뭐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아니 맞는데 예. 이슈화한 거고 일종의 정치 공세 차원에서 그리고 공교롭게도 그 얘기하고 나서 설란영 여사의 활동이 또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성사 가능성보다는 거기에 방점을 두고 김영태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거고 예. 상대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그 설란영 여사를 좀 띄우겠다. 뭐 이런 이제 보관까지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순서가 틀렸어요. 순서요. 그 뒤늦게 이게 이제 이 반대로 여공이 들어오니까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어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먼저 전제되고 예. 배우자 검증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면 뭐 순서상으로 정치 공세를 더 매끄러웠을 수 있는데 아니 김건희 앞에서는 숨도 못 쉬다가 뭐 이제 와가지고 무슨 배우자 검증이냐 이런 어떤 그 역공에 딱 걸렸죠. 그래서 어제 이제 김건희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예. 그렇다 보니까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고 그냥 정치 공세구나 이렇게 취급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사과해서 뭐 합니까? 예? 왜요? 아니, 김건희 소용없는 사과지. 그 샤넬백 나오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 샤넬 사과해봤자 뭐해? 그러니까 샤넬백 하나 이거는- 더 나왔어. 이거는 이제 정치 공급자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뭐 우리 선대 입장에서는 김혜경 여사 관련한 이슈가 한 번이라도 더 보도되게 했으니까 우린 잘했다. 예. 이 얘기인데 어. 중요한 그 표잖아요. 그렇지. 정치 수요자가 그 표를 찍는 건데 예. 그거를 듣고 배우자 토론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아 내가 원래 1번 찍으려다가 2번 김문수 찍겠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예. 그다음 더 중요한 건 설량영 여사를 몰라요. 그렇지. 네. 예. 근데 어떻게 표가 옮겨간다는 얘기냔 말이에요. 이미 김혜경 여사에 대한 거는 이미 지난 대선에 다 나왔던 예. 이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표가 옮겨갈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슈가 있어. 뭐 법카 말고 뭐 다른 게 있다. 그런 게 막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오래된 얘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국민의힘의 입장을 좀 예. 얘기하시고 좀 근데 대변해 아니다. 주셔야 지금 됩니다. 자유로워졌어. 자유로워. 당식이 없어. 국민의 당원 입장이에요. 당원 예. 있잖아요. 당원. 국민의 입장이라고. 아니 비대위원장의 입장을 내 좀 생각엔 옹호해 돈을 주세요. 안 들고 진짜 쓰는 고품질 컨설턴트죠. 그래요? 예? 예. 아니 예를 들면 저요? 그러니까 저런 배우자 전략을 쓸 바에는 예. 윤희석 전 대변인 얘기를 듣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요? 이제 문제는 돈 안 들잖아. 문제는 공짜잖아. 국민의힘이라는 공식적인 의사결정 그 라인에 들어가면 사람이 달라져. 그때는 날카로움을 잃고 옛날에 좀 거기에 달라졌었던 휩쓸려서. 것 같아. 옛날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아니고 동의힘이보다는 힘이다 옛날에 보니까 얼마나 나한테 뭐라고 달라진 했다고요, 거야. 윤희석 대변인님이. 자 그러면 윤타자 다른 거 물어볼게요. 예. 어제 대구의 한 전 대표가 유세 갔어요. 대구 서문시장. 예.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는데? 아니 저도 갔거든요. 예. 오. 그래요? 저는 이제 그 하여튼 따로 가잖아요. 예. 쓱 보고 오죠. 어제 어땠습니까? 영상은 많이 보도됐던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게 어떤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일 텐데 예. 뭐 얼마나 많이 모이냐 뭐 그거는 둘째치고 어떤 분들이 모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어떤 분들. 예. 예, 그래서 정말 팬클럽처럼 맨날 오시던 분들만 오느냐. 유두분이. 예. 물론 오시던 분들이 오시는 그치. 것도 맞아요. 음. 근데 그거보다는 이제 상인분들 또 손님들 이런 분들이 막 애워싸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고 저는 이제 끝나고 나서 한 30분 정도 더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서 아 이게 어떠한 지금 의미를 갖고 있는 유세다 이런 걸 좀 느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경선 때보다는 분위기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경선 때도 서문시장 가셨습니다만은 그렇죠. 예. 갔지만은 예. 그럼 이제 어떠한 부분이 좀 낫다고 봤냐면 이제 좀 아깝다.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아깝다 뭐 이런 예. 얘기.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예. 가운데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놓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인상을 남기고 왔다. 근데 저는 어제 예. 그 장면 저도 봤거든요. 예. 사람 굉장히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문수 후보 첫 일정으로 서문시장 갔을 때보다 더 온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 있는데 예. 그 정도로 많이 왔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서울에서 2층도 다 찼으니까. 근데 이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기에는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키워드 하나만 꼽아라 이러면 확장성이거든요. 예. 근데 확장성의 전제는 뭐냐면은 구심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덩이를 굴릴 때 안에 핵이 단단해야 크게 뭉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크게 뭉치기 전에 핵이 단단하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예. 다 분산돼 있어요. 예. 근데 딱 그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후보보다 더 각광받는 차점자. 이게 선거에서 좋은 거 아니거든요. 국민의힘 그런데, 입장에는. 네, 그런데 예. 후보하고 차점자하고 생각도 많이 다르고 노선도 많이 달라서 예. 흔쾌하지 않아. 이렇게 지금 비치잖아요. 예. 그러면 저게 과연 확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구심력이냐? 예. 아니거든요. 어허.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걸 보면서 참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묘한 상황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대구 서문시장이라고 하면 보수정당 후보한테 제일 좋은 데잖아요. 제일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뭐 성지라고 표현하면 할 정도 보수의 성지인데 거기에서 차점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김문수 후보보다 더 세 본 건 아니지만 그거는 이제 화면상으로는 어떤 느낌상으로 그런 걸 수 예. 있는데 중요한 건 차점자지만 꽤 상당히 높은 예. 뭐 당원 국민 여론조사에서 43%대를 기록했으니까 예. 뭐 김문수 후보만큼의 지지자를 당에서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한동훈 후보에 대한 그런 김문수 후보의 차별성보다는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좀 팬덤 예. 그러니까 좀 인기도 아. 신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 맨날 보다가 한동훈 후보를 보면 한번 보고 싶은 거야. 예. 뭐 이렇게 뭐 쇼츠도 만들고 하니까 어떻게 말하는지 좀 보고 싶은 그런 것도 좀 작용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봐서는 지금 한동훈 얘기를 하는데 그 좀 돌이켜 보면 한덕수는 어디 갔어요? 예를 들면 그건 나도 궁금해요, 아니 사실은. 그러니까 여론조사 수치에서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보다 높게 나와서 예. 추대하고 데려오려고 했던 한덕수는 뭐예요? 그러면 그 여론조사 수치로 그를 추대하려고 했잖아요 한밤중에. 그러면 그 분이 그 당원들에 있어서 안 됐다 하더라도 예. 데려오면 그만한 추동력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공을 들여야 되는데 예. 한동훈 후보만 우리가 지금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얘기하고 한덕수가 없어졌어. 그래서 저는 그게 궁금해요. 왜 예. 우리도 한덕수를 얘기해야 된다. 그분 저거 꿀만 빨려고 하다가 꿀을 못 먹으니까 그냥 사라져버린 그런 상황이라서 예.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타짜 보기에는 어제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서문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환호 뭐 어쨌든 네, 네. 저 환대를 받았는데 이게 결국 후보는 근데 기호이 이번에는 한동훈 안 써있고 김문수 써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앞서 박타짜 얘기한 것처럼 표로 연결돼야 되는데 네. 뭐 어제 나오신 분들은 다 일일이 물어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때요?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효과가 없진 않겠죠. 어허. 근데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좋을까 그건 그런 뭐예요?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어디 갔는데 사람 많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제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윤핵관들 같은 경우에는 예. 두려울 거 아니에요. 오, 정말 저렇게 사람들 많이 모이고 당원들과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지금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뭐 당원들이 많이 모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그러면은 한동훈이 당권을 잡으면 우리는 죽었어라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앞으로 한동훈 후보가 당내에서 지도자적인 위치에 안 갈 수 있도록 못 가도록 여러 가지 막 작업과 작전을 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빌미를 주는 것이 과연 맞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었는데 네. 어제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냥 저 상태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을 수 있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한동훈을 견제하려고 윤핵관들이 계속 이런 작업들을 하잖아요. 예.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준석 단일화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그거를 이제 대중적인 힘, 당원의 힘으로 뚫고 지나가야지 예. 그걸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한동훈 후보가 그냥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되게 전 부정적으로 봤는데 예. 어쩔 수 없다 이제. 뭘 부정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후보랑 같이 안 다니는 것. 그리고 어제는 이제 김문수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왔지만 그 전까지는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김문수 얘기를 안 했어. 안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는 이제 김문수입니다. 예, 이렇게. 예. 대구에서는. 네, 이제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거긴 한데 예. 윤핵관들에게는 저렇게 사람 많이 모인 게 한동훈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조금 더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거 뚫고 나가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윤희석 그 대변인은 아마 계획을 또 알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쯤은 김문수 후보하고 함께 무대에 서는 장면을 만들 거예요. 왜냐하면 명분이잖아요, 명분. 예. 선거 운동을 했는데 선거에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를 나중에 들으면 예. 그건 또 이제 뭐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기껏 해놓고 나서 빌미를 주는 거니까 그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번은 쓸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시점, 뭐 어느 장면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제 그거 안 하면 빌미가 생기죠. 나중에 그러니까, 선거 결과가 예. 안 좋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도 당신 당신 때문에 졌다. 예. 마지막 이런 식의 피날레 역공을 유세 취할 때. 수 있기 때문에 그 빌미를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일단 저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한동훈 대표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들이댄다. 예를 들면 이명박 박근혜 때, 윤석열 홍준표 때
그 차점자들이 어떤 지원 활동을 했는지를 한번 보시라. 왜 보면 한동훈 대표한테만 그랬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원 유세 몇 번 하시긴 했는데 독자적으로 했습니다. 사복 입었죠. 예. 그리고 홍준표 후보도 대구에서 한 번 단상에 오른 게 다예요. 선대위 예. 직함 당연히 안 받았고 그때는 그런 말이 없었고 경선 끝나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후보 등록할 때까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감정 같은 게 어느 정도 정리될 수 있는 시간도 있었다고.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날치기까지 해서 후보 바꾸는 과정까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를 막 누군가가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게 있지만 어쨌든 지금 하고 있고 왜 김문수가 써 있는 옷을 안 입었냐? 당에서 준 거예요. 왜 당에서 이름 안 적힌 걸 줬느냐? 다른 사람도 많이 입었어. 날치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한덕수를 하려다가. 없어 그래서. 예, 그래서 시간이 없었던 거야. 이름을 박을. 예. 뭐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분들도 이름 없는 거 예. 김용태 비대위원장까지 입고 있는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라. 당에서 준 거다 이거 입으라고. 당에서 준 거 지금 우리가 만들었겠어요? 예. 예, 그 다음에 팬덤 말씀하셨는데 팬덤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유명한 뭐 원래 연예인이었다거나 예. 스포츠 스타였다거나 이러다 정계온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 팬덤이 있다는 거는 그분이 생각하는 어떤 가치라든지 보여준 것에 대해서 대중이 반응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봐야지 이 팬덤이 뭐 나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친윤을 자극한다. 자극은 하겠지만 무서워하는 자극으로 가는 거지. 결론은 이제 수로 민주주의는 수니까. 그래서 뭐 당에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는 장만 열어준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힘이 되는 그런 팬덤이에요. 근데 경쟁할 수 있는 장을 안 만들어줄 것 같아서 그게 저는 걱정이에요. 오, 맞아요. 이거 이 장을 이 얘기를 본방불가 해야 되겠다. 근데 잠깐 장을 얘기하면 안 벌써 만들고? 지금 장이 한 2개의 장을 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뭐요? 홍장, 이장. 아, 야 이거 이거 심화 버전으로 갑니다. 자, 아니 근데 오늘 그 본방에 시간이 없어. 윤희석 대변인 어제 서문시장 유세한 거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를 제외하고 다른 분들은 다 김문수라는 이름이 그런 붙은 거를 얘기가 봤는데. 그런 얘기가 이게 시비예요, 시비. 시비? 그러면은 여기 이름이 안 적혀서 그럼 김문수를 이름이 있으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정치라는 해석이 게? 되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를 너무 오래 깊게 몰입하셔서 그래. 저는 이거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이게 배우자 토론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왜 본질이냐 정치 이게. 공급자 시각에서만 이상하잖아요. 얘기하는 봐봐요. 거예요. 보수의 균열을 보고 아니, 있어요. 본방불가 가서 얘기하시죠. 다른 의원들은 다 보수 김문수 자체가 이름 이렇게 썼는데 지금 본인만 근데 이게 아니란 중요해요? 말이에요. 있어요. 이게 중요해? 바뀐 거안 김문수가 바뀌고. 지금 중요해요? 궁금해서. 왜 안 입었을까라는 의문을 하게 하는 것 자체가 의미부여를 하면 막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첫날은 그럴 수 있어요. 윤 대변인이 얘기했던 대로 준비가 안 돼서 예. 남들도 다 안 입었더라고요 그날은. 근데 어제는 다 입었는데 예. 이제 한 후보만 안 입었다면 그건 이제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패션 감각이 남들과 똑같은 걸 싫어하거나 아니면 여전히 흔쾌하지 않은 거지 자기 가슴에 김문수 다는 게 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아,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자, 그렇게 근데 해석할 수는 자, 있지. 윤타짜. 저 부산에서는 김문수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네. 어제는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지지해 주셔 얘기했어요 계속. 그건 또 왜 그런 거예요? 아니 궁금해서. 글쎄요. 어제는 김문수 제가 오늘은 김문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예. 아니 부산에서 얘기 안 했는데 이제 욕 먹으니까 그래요? 좀 바꾼 거죠. 분위기가 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그 부산에서는 해변에서 했고 예. 그리고 근데 단상 안에 저 밑에 있는 청중들이 하도 한동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닙니다 김문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한동훈 연호가. 아 그래요? 네. BK, TK가 다를 수도 있고. 아, 지금 분위기가. TK 민심과 TK 그럼요. 민심은 좀 더 다를 수도 있다. 네. 오히려 더 당 후보를 좀 띄워줘야 되는 거는 PK보단 TK가 좀 더. 부산은 선거에서 처음이라 예. 아마도 이제 처음 나온 입장을 많이 설파하는 그런 차원에서 반 이재명 얘기만 했었던 걸로. 예. 근데 참 드문 장면이에요. 저런 장면도 어떤 장면? 후보보다 더 각광받는 차점자.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정도. 근데 이제 그때 선거하고 차이는 뭐냐면 그때는 무조건 이기는 선거였어요. 박근혜가 나와주면 좋지만 안 나와도 설사 안 그만. 나온다 해도 그거 가지고 누가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예. 그리고 지난 대선에 윤석열, 홍준표도 비슷했어요. 예. 그때도 아슬아슬했지만 예. 이긴다는 생각이 훨씬 더 강했고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나타나는 후보가 나타나는 게 도움이 되냐?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예.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오늘 저 본방에서 못다한 심화 버전들은요. 본방 불가에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이 네 타짜는 본방 불가해서 스튜디오 옮겨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타짜는 여기까지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오리지널 방송 본방불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타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게 본방불가가 정치 맛집이기도 한데 음악 맛집인데 오늘 지금 상윤 PD 오늘 원래 서영 PD가 음악 고르는데 안 계시네요? 오늘 아니고 상윤 PD가 있는데 갑자기 놀래. 내가 음악 맛집 하니까 나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왜 저러지 이러고 근데 이현우의 꿈. 꿈 지난주에 모든 잠든 후에 92년. 꿈은 뭘까? 왜 저렇지? 꿈? 누가 꿈꾸는 거야 지금? 일장춘몽이라는 소리. 단일화 꿈 이런 거. 일장춘몽 단일화. 지난주에 모두 잠든 후에 어. 꿈을 꾸고 어. 그럼 아침 얘기가 다음 주에 나오겠네요. 일어나 보니 그럼 뭐 어쩌다. 아 근데 어차피 어. 꿈은 깨잖아요. 꿈은 이루어진다도 있어. 그래. 에이 뭐 이루어지긴 뭐. 그 꿈은 꿈과 그 꿈은 다르지. 아 그래요? 그럼 아. 이 꿈은 자고 일어나서 현실을 깨닫는 꿈. 나 이 노래 추천해줘야 되겠다. 뭐요? 내가 아침에 눈을 떠 생각나는 이준석이야? 사람. 뭐 김문수가 아침에 눈 딱 뜨고 이후고 이거야? 준석 이거요. 그 노래 들어줬어요. 연락하지 말래잖아. 알겠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다음 주에 이거 틀어드릴게요. 자 여러분 일단은 뭐가 중요하다? 좋아요. 또 뭐가 중요하다? 단일화 좋아요. 음. 선거 승리를 위한 최후의 기회. 또 요한테 뭐가 중요하다? 그냥 좋아요인데 저는. 좋아요. 자 아무 생각이 없어. 뭐가 중요하다? 윤석열 좋아요. 이대로 쭉 엉망진창 망쳐라. 씨. 뭐가 중요하다? 네. 절박함 좋아요. 절박함 좋아요. 네. 자 근데 오늘 중요한 게 또 있어. 구독이 중요하다. 구독 이벤트를 저희가 저 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 바꿀게요. 한 뭐?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뭐 이준석 좋아요. 대놓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유튜브지만. 본방불가잖아요. 뭐 어때요? 아 그래 뭐 여긴 저 해. 유타짜를 한동훈 좋아할 거잖아. 하세요. 다 해줄게. 해. 그냥. 뭐 이럴 때 하는 거죠. 한번 그걸 못하네. 이준석 좋아했잖아. 한번 그러니까. 기회를 드린다니까. 윤희석 못해. 네, 한동훈 좋아요. 좀 마지못해 하는 거 봐. 진정성이 없어. 그래. 아니, 난 이런 걸 못해. 아시잖아요. 선 정치 어떻게 술이 하는 안 들어가. 자뭐 누가 이재명 좋아요. 진심? 지금 이재명.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 좋아요. 자. 권영구 화이팅. 오늘 아침에 인터뷰. 어이 좋았어. 좋았죠. 네. 우리 이거 좋은데 이거? 다 있어. 근데 김문수 좋아요가 없네. 해요. 그러면 자, 그래, 테디가요, 해. 테디가. 아니 나는 중요한 당원, 얘기 하면 안 당원이 돼. 해야지 당원이. 당원이잖아. 지금은 김문수도 좋아요. 근데 김문수 도. 근데 선거에서 있잖아요. 어. 진짜 제일 강한 표를 동정표라 그래요. 맞아.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약간 그걸 얻고 있어. 왜냐하면 이 사람이 후보가 됐는데 일주일 찬밥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나머지 일주일은 또 윤석열 탈당하니 많이 이래가지고 이 사람 주인공이 아니야. 한독수 정리됐는데도. 그리고 TV 토론에서 시컨 두들겨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 어. 그래서 이게 보수 결집도 있지만은 맞아. 약간 짠해 보이는 게 있는 거야. 아니 왜냐면 네. 첫 공식 선거 유세 딱 했을 때 조선일보 기사 제목이 뭐냐면 대구 민식음에서 문수 문수 불상에서 우야노 요렇게 기사를 뽑았더라고요. 그런 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구나. 이 양반 그리고 딱 이렇게 모습을 보면 예. 잘 아시죠? 그 전향한 공비가 넥타이 메고 유세장 나왔는데 아직 서울 공기에 적응이 안 된 듯한 막 이런 모습이잖아요. 잠깐 이게 좋은 얘기 나쁜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게 약간 짠해 보이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김문수 지지율이 미세하게 오르는 거에 동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정표는 한계가 있어요. 딱 측은해서 주는 동정표는 딱 거기까지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구독도 중요하다. 구독 좋아요 여러분. 동접자 8,000명, 좋아요 1,000개를 시작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좋아요 5,000개를 끝나고 느낌이 그래. 오늘 메가 아이템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원래 핸드백도 2개나 있고, 2개나 있어. 뭐 선물 시장도 있고 많아요 지금. 영화도 있고. 지금 주종 시골살이님께서 바로 대기 중입니다. 주말에는 서울 오시나 보다. 이거는 이 읽어도 되나? 아이디가 이승엽 나가님. 아이디.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분은 두산 팬이신가 보다.
예, 두산 야구 팬 중에 일부가 뭐 이런 거 주장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예. 로니님 오늘은 본방불가 방송하는 날 좋아요 누르기 기다립니다. 그리고 강 HJ님께서는 날씨는 습한데 본방불가는 핫하네요. 좋아요 누르고 정치계 F4 내분 얘기 기다려줍니다. 죄송합니다 구준표님. 예. 피오나님 일주일 만에 만나는 어벤져스 팀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미키님 흐흐 네 분은 항상 함께 하시니 매우 친할 듯. 하미양님 오늘을 기다렸습니다. 독수리 응제분들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문자를 주셨고요. 요거부터 하죠. 역시 영화부터 영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니 근데 진짜 예상 못했어요? 해명의 시간 드린다고 했잖아 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할 거. 진짜 버틸 줄 알았어요. 진짜? 아니 거기에 이제 기대도 있었죠. 버텨라. 버텨라 기대. 기대. 그러면 윤타짜는? 적어도 그때는 아닐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나왔을까? 안 나가면 잘릴 것 같아서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가동했을까요? 탈당 안 나갔으면 탈당 카드를 제명 출당 카드를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 비대위원장의 발언이기 때문에 네. 무게감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다른 탈당을 사람보다. 권유하는 게. 네, 본인이 찾아가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는 의지가 있는 거고. 아하. 찾아갔으면 문은 안 열어줬을 거야. 찾아갔으면 초인종 정말. 누르면 확실히 너 못해. 저는 나갈 생각이 없습니다.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요? 위장 탈당이기 때문에. 야 이건 뭐야? 위장 탈당입니다. 그러면 뭐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치만 탈당했을 뿐 예. 그의 영향력은 지금 보면 선대위 구성들 다 친윤 일색인데 뭐 위장 탈당이죠 뭐. 이 표를 얻기 위한 뭐 예를 들면 어떤 재산상 이득을 위해서 위장이혼 하듯이 예. 위장 탈당한 거라서 사실상 이건 탈당이 아니다. 제가 그 탈당 문제를 처음 문제 제기했던 서정욱 변호사랑 연락을 해봤어요. 맞췄잖아 결과적으로. 네. 근데 아니, 어제 우리도 맞췄다니까요. 근데 지난주 우리한테 그랬잖아. 너무 소정부도 혼났다고 그 얘기했다가 탈당 얘기했다가. 그랬는데 그 탈당하고 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탈당했냐?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자기가 추측하기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너 정구 형도 혼나는 거 아니야 이거? 괜찮아요. 뭐. 그 형 이미 뭐. 저한테는 뭐 약점을 잡혀가지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제가 방송 중에 욕을 해도 저한테 뭐라고 못해요. 고소도 못하고. 그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금요일 날 그 갤럽 여론조사가 대단히 충격을 받았다. 뭐였죠? 29가 나왔어요. 누가? 김문수 29. 그랬었나? 그것도 그렇고 TK, PK 지역에서 상당히 민주당과 삐까삐까하니까. 붙고 역전나고 막 이런 되게 충격받았고 또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일요일 날 TV 토론을 하니까 TV 토론 때 공격받을 아이템을 하나 줄여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때문에 탈당을 하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서정욱 변호사의 그 선해고 선해. 선해고 네. 윤석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빈정상한 거야. 예? 용태가 그런 거에 대해서 김용태 빈정상했고 그게 한 표. 맞아요. 저게 이제 더 가면 예. 진짜 출당 카드 꺼내겠다. 예. 그럴 수 있거든. 사실은. 살아야 되니까 당.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 몰릴 수는 없다 내가. 예. 그래서 던진 거지. 아니 근데 저는 서정국 변호사 그 분석이 조금 안 와닿는 게 뭐냐면 그리고 나서 윤전통이 아크로비스타 계속 있었으면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어제 영화를 보러 갔잖아. 쫙 어퍼컷 비상경 막 이러고 그거는 이게 그래서 위장 탈당이라 하잖아요. 이게 그럼 맞지. 국민의힘 선거에는 이게 무슨 친윤이든 비윤이든 뭐 친한이든 간에 국민의힘 전체 구성을 봤을 때 선거에는 안 좋은 거잖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럼 뭐 당을 본인이 있었던 당을 도와주는 게 아닌데 그냥 집에 한 2주 남았어. 2주만 집에서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테디님 그거는 좀 분리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해요? 착각도 듭니다. 착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구나. 네. 예. 그냥 뭐 영화 보고 싶어서 예. 그냥 톰 크루즈 나오는 영화 보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 대관해가지고 보면 우리 사람들 모일 수 있으니 아니 집에서 보면 되잖아. 집에서 넷플릭스. 부정성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미션 임파서블이잖아. 그렇죠. 예? 네. 부정 선거 그거 본인 나는 주장이 너무 웃긴 게 황교안 예. 후보가 같이 봤지. 그 직훈가 봤다며. 같이 그래요? 본 거 아니에요? 같이 본 건지 직훈가 봤는데 예. 윤 대통령하고 따로 얘기 나눌 수는 없어가지고 쪽지를 전달했대. 뭐라고요? 자기가 무슨 생각으로 어. 지금 이
이 저 후보 선거에 출마했고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꼭 알아야 될 내용들 메모해가지고 어. 사람을 통해서 쪽지로 전달했다. 거기 쪽지에 뭐라고 썼을지가 매우 궁금한 거야. 그러네. 황교안이 윤석열에게 부정선거 다큐 관람을 윤회가 황교안에 관한 쪽지. 자 보시면은 내용이 뭐 앞에 위에 나는 굵은 글씨 좀 나는 윤이 안 읽었다에 한 표. 안 읽었다의 한 표. 꾸겼어. 너 못해. 더 자 이거는 주장이에요. 아니 근데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게 반응, 뭐 당일 떠난 분이기 때문에 언급 뭐 이러면서 뭐라 그랬지? 그래도 반성과 절제가 필요하다.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김문수 후보한테 이거 물어보니까 아니 뭐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보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그랬으면 뭐 그거 그냥 일상생활에도 이런 얘기인데 그게 문제예요. 김문수 영화가 후보는. 미션 임파서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정선거 영화잖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지금 대선 후보예요. 예. 후보 입에서 예.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영화를 보면서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예. 본인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까요? 안 된다고 생각?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악영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예. 저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말이 예. 얼마나 겉도는지 봐봐요. 대선 후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도 예. 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지금 현재는 가장 결정권 있는 사람인데 예. 부적절하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대선을 치를 생각이 없다. 지금 현재는 당권만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앞서 위장탈당이라 했던 건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빼고 뭐 네. 권선동부터 시작해서 친윤그룹들 다 지금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있잖아요. 그분들 뭐 하고 있어요? 속으로 말만 안 할 뿐이지 윤석열 전 대통령 응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제가 국민의힘 지도 보면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상향금지 가처분 할 거예요. 선거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건 안 된다. 예. 우리 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 입장이고 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렇죠. 이것도 그리고 선거 끝나고 나서 부정선거 이 영화는 상영하는 게 맞다. 예.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투표율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그런 쪽으로 전략을 활용해야지. 예. 무슨 뭐 비대위원장은 부적절하다고 후보는 괜찮다 그러고 이게 뭡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렇게 엇박자나고 선거 포기해서 민주당이 한 60% 얻는다. 그건 아니고요. 민주당 한 표가 중요하다. 58% 얻는다. 한 표. 59%. 절박하게. 절대 자기 입으로 알겠습니다. 얘기 못하네. 예. 아니 근데 저안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특히 이제 친한계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방송에도 출연한 일종의 지식인 김근식 송파병 되게 세게 얘기했더라고요. 당협위원장 네. 재구속만의 답이다. 나 페이스북 읽어봤어.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저러고 못 다니게 그냥 잡아놓으라 이 얘기잖아요. 재구속만의 답이다. 근데 그렇게까지 강하게 지금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데 이걸 예상 못했을까요, 윤통은? 왜요? 그분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나는 제가 궁금한 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진짜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구나 그게 궁금해요. 우리가 많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괴망측한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라고 분석을 많이 했지만 어. 결론은 그냥 그때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한 거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이따 영화를 보러 갈까 바람이 오늘 나온 갈까? 노래랑 똑같아요. 꿈이었어. 우리가 분석한 건 다 현실이 아니었어. 그래요. 아니 나- 자 그 예. 장면이 생각나더라고. 임기 초에 예. 임기총과 당선인 시절인가 영화 보러 간 적 있어요. 김건희 씨하고 윤석열하고 맞아요. 같이. 아 뭐지? 그때 후보였을 땐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어 영화 보러.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장면이 나와 뒤에 네. 누구 사람들도 네. 앉아 있고 경호하는 사람들도 후보였을 때인 것 같다. 근데 전부 팝콘을 들고 앉아가지고. 근데 그 대통령 때 60대 윤석열은 60대였고 김건희는 50대 중반인데 예. 그 두 사람이 이렇게 팝콘 들고 앉아서 영화 보는 장면이 굉장히 괴기스러웠거든. 아 그건 그게 혼자만의 느낌인 거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왜요? 반응했어요. 왜요? 아니 뭐, 그 나이 때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 보러 가가지고 예. 풀 메이크업하고 앉아가지고 예. 팝콘 들고서 너무 의도적으로 연출된 장면이고. 아 그렇게 느꼈다 근데 연출이라고. 그게 이제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막 했는데 예. 그때 장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나 어제 거기서 팝콘까지 들었으면 예. 정말 국민의힘은 폭망이었는데 어제 그래요? 팝콘은 안 들었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문제는 표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이제 탈당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유권자들 그렇게 안 느끼잖아요. 전혀 안 느끼지. 그냥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탈당기 이것도 잉크도 안 받는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 큰 영향은 없다. 이미 반영된 거야. 국민들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미 뭘 바닥- 알아? 바닥 쳤기 항상 정치 수요자 입장에서 보잔 말이에요. 어, 원래 뭘 알아, 김문수 후보 국민들은. 찍으려고 그랬는데 예. 윤 대통령 전한길이랑 이영돈 옆에 두고 영화 보는 거 보고 나는 이재명 찍을래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 이미 그렇게 생각해 보잔 이제 말이에요. 포기를 할 수 있죠. 아 이미 다 반영이 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윤 대통령 이재명 후보는 안 찍어줘도 포기는 할 수 있지. 내가 그리고 그래도 미워도 저는 찍어줄라 했지. 저는 뭐 윤 대통령 영화 보신 것보다도 네. 옆에 전환기라고 이영돈이 뭡니까? 전환길이 거의 대변인이더만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향기 씨는 대통령이 함께했는데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2030 청년이 많이 보러 온다고 해서 응원차 영화를 직접 관람했다. 다른 대선에 대한 선거 메시지는 전혀 없었다. 원래 조용히 와서 영화를 보러 오는 탄핵 반대하는 2030 청년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차 영화를 보러 온다고 통보했다. 그러니까 본인들 통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윤 전 통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따로 한 말이 있었냐고 묻자 부정선거에 대한 것은 실체구나. 그냥 음모론. 거짓이 아니구나. It's true. 이렇게 얘기했다. 영화 속에 통계가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이용돈 PD는 윤 전 대통령이 영화를 보고 다른 것보다 컴퓨터나 전자기기 없이 대만식이나 독일이 하는 투명한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할 것 같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얘기인데 근데 내가 궁금한 거 사전투표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죠? 어제 한 전 대표는 그러던데 사전투표 안 하면은 민주당은 4일 하는데 3일 하는데 사전투표 이틀까지 국민의힘 하루만 해서 되겠냐고 사전투표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김문수 후보 어제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관위가 말끔히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사전투표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윤 윤 대통령도 저 재직 중일 때 사전투표 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 뭐 이렇게 아까 저 방송 저희 하기 전에 보니 김전 비서실장 나오셔가지고 예. 부정선거 옹호하는 거 아니다 아, 말씀하셨잖아요. 투표 관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관리 부실 선거를 막아달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해달라 하는 건데. 아니 그 이미 이제 6.3 선거도 부정 선거다 네.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영화가. 써놨다면서요. 영화에 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뭐 대선 불복 밑자락을 이미 깔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대선 불복이요? 네. 아니 그 부정선거 음모론 아 주장하는 음모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죠. 예. 거기에 이제 힘을 실어준 거예요. 예. 윤석열이 가서 이거잖아요. 이거. 이제 진짜 영화 포스터가 6월 3일 부정선거 확신한다. 확신한다. 그럼 투표하지 말란 얘기네 부정선거니까. 아니, 영화 그러니까 포스터가. 저게 메시지가 예.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저게 영향이 없을 거라지만 영향이 없는 게 아니고 예.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좀 하려 그러면 저런 게 나오면 그렇구나. 그날 김문수 후보의 동선 메시지 다 뭐 그것이 꼬이겠네. 효과 이거 다 꼬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 선거운동 아니냐, 저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은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어. 아니 조금 뭐 좀 해보려 그러면 나와가지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지금 동족자가 16,000명, 좋아요가 2,100개. 오늘은 좋아요도 중요하지만 구독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제를 좀 바꿔보죠. 앞서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뭐? 지금 동대문 그 메가박스 영화관 제가 예매해 보려고 들어갔더니 많이 보시네요. 10시 40분께 야. 좌석이 9석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좌석이 얼마인데요? 어? 그러니까 60개 그래 60개 중에 9개 남았다면 한 50명 온 얘기를 해야 돼. 건데 당타짜 보러 가려고? 응. 아니 한번 뭐. 아니 오, 정광훈 씨나 어? 전환길 씨 따라다니는 네. 그 극성 지지층만 해도 네. 처음에는 가득 뭐 다 찰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리고 네. 상영관이 많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5군데. 그니까 알겠습니다. 뭐꽉 찬 자, 것처럼. 장타장관 보고 오면 다음 주에 보고 와서 얘기해 줘요.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보죠. 아까 저 본방에서 하려던 만 얘기 있었잖아요. 단일화 그 뭐 네. 저 당권. 당권. 신윤이 제가 누구냐? 예상하기에는 어. 2K, 어. 1B, 어. 1S 뭐 요 정도 분들 같아요. 2K 1B, 1B 1S, 1B B. 울산 P가 BC, P가 BC. P 아니야? P 알파벳으로 하면 P지 P. 영어를 못해. 울산 저 영화 한지 한 어. 40년 돼가지고 2K 1P 그다음에 1S. 1S. S? 네. S 누구지? 그런 분들이 좀 어. 연락을 해서 예.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나왔네. 어. 그 저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했던 네. 그 말종 그룹 그런 건 얘기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그래요. 자, 근데 이준석 후보가 오늘 아침 SNS 올렸어요. 재선 끝날 때까지 다 모든 전화 안 받는다고. 기자 전화뿐만 아니라 정치인 전화도. 이 얘기는 요 오해를 차단하려는 건가 그러면? 자꾸 단일하게 하지 말라는 건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제도 네. 막 김용태 만나고 또 안철수 만나고 또 한 20분간 또 어디 찻집에 가서 또 독대 가지고 뭔가 얘기 나누고 이런 것들이 예. 단일화에 뭐 여지를 남겨두려고 그러나 이런 인상을 줄 수가 있단 아니 말이에요. 왜냐면 또 이미지를. 본인이 이분은 특단의 대책 얘기하니까. 아니 그건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를 차단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예. 당의 지도부가 된다라는 거, 당 대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유력한 두려움이 뭐냐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막 출마 막 그렇게 막 설왕설래 했을 때 있잖아요. 예. 아, 그 얘기 해준다고 그랬구나. 네, 그분 중에 이제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요? 그 한덕수 추대로를 아니, 했던 사람? 예, 뭐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 한 10분 정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동생은 저 한동훈이 당에 이렇게 당 대표 되고 막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안 된다가 아니라 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냐고. 예. 그래서 그거랑 한덕수 이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하여튼 우리가 대선 이기려면 그냥 한덕수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 이렇게 딱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러니까 그만큼 한동훈 전 대표가 당권을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이 하여튼 현실적으로 있는 거다. 아니 어제 이동훈 저 수석 대변인 SNS에도 친윤들이 왜 윤순석 대표한테 당권 줄게 후보다오라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거에 중에서 그게 부분이 나와 있죠. 어? 왜냐하면 한동훈 포비아가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저 전 대표가 대선 끝나고 당권 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 이준석을 데려와서 한동훈에 맞불을 붙이려고 한다. 친윤이 밀어줘서 그 그림을 친윤이 그리고 있다라는 게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공보단장의 분석인 거잖아요. 그 분석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강하게 있어요. 있죠. 뭐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 아 홍준표 시장도 그러면은 전 시장 다시 그럴 수 복당시켜가지고 있죠. 저는 홍준표 시장은 글쎄요 선거 끝나고 돌아온다는 의미가 예. 그냥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의미 이상일 수도 있다. 복당해가지고 어디로 모르겠지만 정치의 영역으로 돌아온다. 예. 이런 여지를 좀 남기고 있다고 보고 예. 그게 이제 국민의힘 진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아온다는 그 복선은. 예. 근데 이제 이의제의 하겠다. 예. 이거 아닙니까? 친윤들이 자력으로 한동훈을 못 막아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예. 한동훈도 친윤들 다 박살내버리겠다. 이걸 공공의원이 이 적대감을 표출하잖아요.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메시지도. 예. 그래서 자력으로 못 막으니까 결국에 이제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뭐냐. 그 중에 이제 이준석, 뭐 홍준표 이렇게 자기를 나름대로는 꼽아보는 건데. 예. 아니 그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더 기분 나쁘죠. 뭐 한동훈 막겠다고 자기 짝대기로 쓰겠다. 지들이 뭔데 예.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저 뭐 택도 없는 얘기 하는 거고. 아니 이준석하고 정말 단일화를 하고 싶으면은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예. 계엄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지. 전향적인 자세 취하고 예. 윤석열 지금이라도 이미 잘랐지만 한 번 더 자르고 예. 그리고 권성동 같은 사람 뒷전으로 물리고 뭐 이런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명분이라도 생기지. 지금 이준석한테 명분도 없어요. 어떻게 단일화를 합니까? 그죠. 체리따봉은 없어져야죠. 그러니까 이준석에게는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도 그 체리따봉의 이 당사자가 없어져야만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뭐 본방에서 얘기했지만 한동훈의 바리케이트가 또 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와이의 홍, 그다음에 그 지금 현재 이준석이라는 하와이 홍과 대선 2. 그래서 대선이 이 두 사람을 이 예. 친윤 그룹은 바리케이트로 치려고 합니다. 말씀한 대로 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굉장히 고도의 바리케이트인 게 예. 만에 하나 구도가 대선에 참패하고 나서 아하. 한동훈 후보가 밀고 들어왔을 때, 후보가 아니라 전 대표가 밀고 들어왔을 때 전당대회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최소한 바깥에서 신보수 대통합의 정당을 만들어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기점으로 거기서 뭉칠 가능성도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 자체는 당내에서 한동훈 후보가 들어왔을 때 맞상대로서 활용 가치를 이준석 후보로 보고 있다. 저는 그 두 가지를 친윤 그룹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 대선 와중에 예. 굳이 그거를 지금 친윤 그룹들이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오죽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그렇게 무섭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바리케이트가 3개였잖아요. 룰. 그다음에 그 한덕수. 뭐 마지막에 이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후보 교체 부분들도 저는 다 그 바리케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예. 보수파의 입장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관심받고 사랑받고 선택받으려면 예. 그냥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뭐? 첫 번째는 어쨌든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어. 탄핵에 찬성한 주장을 한 사람들만이 예. 보수파의 이제 지도부나 미래가 될 수 있다.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허. 근데 이제 제가 정치를 오래 해서 예. 구태스러운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 윤희석 대변인하고도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요. 전 대변인 이제 당직 없어. 에이, 그 전자 자연인. 빼. 그냥 당원. 어. 근데 이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요, 뭐?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뭐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옷 같은 것도 이제 사소하지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 아직까지 당내에 세력이 많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윤핵관들이란 말이에요. 영남 쪽에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그 70여 명의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어. 그거 관련해서 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네. 분명히 좀 차이점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결과적으로는 못 들었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대중 정치인으로 거듭나고 있고 윤석열 정권 시절에 2인자 역할을 오랫동안 했었지만 정말 용기 있는 그런 결정과 판단을 통해서 보수파의 미래로 네. 지금 기대를 받고 있잖아요. 어허.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정교하게 좀 말이나 메시지나 행동들도 어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어. 관점에서 저는 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이준석과 어쨌든 경쟁이 될 거예요. 보수파 미래의 지도자를 놓고 나중에. 예. 뭐 네. 나이도 젊으시고 네. 어쨌든 그분들밖에 없잖아요. 솔직히 이제 윤핵관들은 뒤로 물러날 사람들 아니에요. 시간이 가면. 예. 현실적으로 발톱을 너무 일찍 드러내면 네. 그 발톱이 뽑힐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이제 현실적인 걱정이 있는 거고. 예. 이제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들은 우리 명분과 원칙을 지켜가야 된다 그런 오. 생각을 하시는 거고 오. 그런 차이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윤타짜 둘이 가깝잖아요. 장타짜의 저 조언은 해결들을 만한 조언입니까? 아니면 되도 네. 않는 얘기하고 있어 이 형은 이겁니까? 저는 모든 사람의 얘기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 난 내가 너무 극단적이구나. 그 새겨들을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김문수 이름이 어. 빠졌다는 지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반박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예. 제가 옷을 고르는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김문수 찍힌 거를 입으시라고 했겠죠. 이왕이면 이 얘기입니다. 지금 그 예. 얘기. 그럼.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대한 분석과 예. 그 전에 할 행동은 다른 겁니다. 저도. 어? 예, 그건 뭐 예. 알겠어요. 굳이 왜 그런 빌미를 만드느냐 알겠고 현실적으로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친윤 세력이 많다고 하는데 예. 한덕수 그 날치기도 실패했어요. 실패했지. 실패했습니다. 예. 대선 만약에 지면 말이죠. 예. 그 영향력이 더 증가되진 않을 거예요. 와야 될 거다. 네. 그러면 네.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까 경쟁의 장이 없어져 예. 있어야 하는데 그거를 안 해줄 것 같다 하는 얘기가 예. 그 누가 얘기했죠? 제가 예. 예. 또 대위라고 그래요 요새는. 비대위 다음에 또 비대위 또 비대위 또 대위 또 그럴 대위. 수 있죠. 한 비대위가 6개월인데 1년까지 할 수 있어 한 번 더 해서. 비대위 연장.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처음엔 분명히 또 비대위 또 들어올 거예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더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선거 치면 대선이 지면 만약에 마이너스. 그럼 이제 또 대위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 또 대위는 새로 선출될 수밖에 없는 원내대표의 몫이에요. 예.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아, 그렇지, 그렇지. 예, 모시고 그렇잖아요. 온단 말입니다. 그렇지. 그럼 권성동 현 원내대표가 물러나겠지.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선 만약에 지면 물러나야지 뭐. 그럼 그때 예.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할 사람도 진짜 별로 없어요. 예. 여기 있는 사람보다도 적어요.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듀엣이나 트리오 정도밖에 안 돼.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네. 뭐 선거에서 지고 나면 물러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예. 근데 당대표 도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당대표 나와요? 친윤그룹은 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윤희석 대변인도 4자냐 3자냐 2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예. 그들에겐 젖잘싸가 있습니다. 아. 졌어도 잘 싸웠다. 이런 와중에 누구한테 또 뒤집어 씌우나 패배.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수를 다시 친윤 그룹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아니더라도 예. 이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또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면 우리는 보수의 강한 야당으로서 뭉쳐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 그게 있다는 거예요? 전제가 젖잘싸예요. 진 다음에 야 한동훈 네가 열심히 안 져서 졌잖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이준석 네가 단일 안에서 졌잖아. 더 그렇지. 나가면
한동훈 너 때문에 조기 대선이잖아 뭐 이런다고. 아 그럼요. 아니 그리고 그리고 모든 분명히 상상은 이럴 거야. 할수 있어. 뭐 하나 더 할 거야. 한덕수로 했으면 이겼을 건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국민의힘의 이렇게 정치를 보고 있으면 예. 그런 이제 국민의힘의 기득권 예. 세력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이런 시각 아. 이게 팽배해요. 예. 근데 이번에 김문수를 한덕수로 갈아 끼우려 그러다가 예. 당원들한테 막혔죠. 배치기 당했잖아요. 예. 그런 면이 있는 거거든. 이번 대선에 젖잘싸는커녕 크게 질 거예요. 이게 지고 나면 예. 그러니까 이 보수 현타가 올래나? 현타 오죠. 보수 예. 유권자들이나 보수 지지층들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남는 게 이제 몇 명 없어. 예. 뭐 이제 한동훈, 이준석, 그다음에 안철수 정도 남는 거예요. 예. 이제 유승민 선배는 워낙 지금 뒷전으로 물러서 있어서 예. 그때 이제 호명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예. 결국에는 이제 탄핵 찬성하고 계엄에 반대하고 그것과 절연하자 이렇게 예. 주장했던 사람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흐름이. 무게 중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현역 의원 숫자가 많고 예. 이제 그렇더라도 이미 예. 무너졌는데. 어. 근데 이제 그 뒤에 그러면은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재건하니 나는 거기서 장성철 소장이 얘기하듯이 적당한 타협도 필요하다. 뭐 한꺼번에 다 싹 쓸어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아니 근데 그거에 현실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그 적당한 타협 생각 안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러나 적당한 타협보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선이 중요해요. 그렇지. 아.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분명해야 적당한 타협이 그건 가능한 분명하죠. 거지. 예. 네. 몇 명 찍어놨구나. 살생부 있구나. 아니 그러니까 노선 얘기하는 거지 노선. 그렇죠. 살생부도 아니, 기준이 있죠. 살생부도 기준이 있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5월 10날 예. 새벽에 썼던 날치기는요. 예. 그는 묵과가 안 돼요. 그는 그렇지. 위헌 사항이에요. 그럼 정당의 목표 조직 활동은 민주적이야 한다 헌법 8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거를?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출당. 예. 아니 뭐 어쨌든 정책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 근데 알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뭐요? 윤핵관들 중에서 녹화하는 분들 혹시 있어요? 전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다고. 노크한다고? 네. 노크. 노크 기순. 문 열어주세요. 후보가 안 됐는데? 네? 후보가 안 됐는데도 미래를 노크한다? 보고 투자하는 거죠. 미래를 보고? 아니 요즘에 노크 기수는 민주당으로 하지 무슨 아, 한동훈 쪽으로. 그럼 아까 그러면 노크 기준 자 일단 요거 지금 동접자 22,000명 좋아요 2,900개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요가 좋아요고 구독도 좋아요고 그러니까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예? 구독과 좋아요. 장성철 TV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다시 만들었어? 아 여기 혼탁해. 왜? 그리고 앞서 제가 껴야지. 본방 때 했던 거 있어. 오늘 본방 불가 때 내가 생각했던 그거 하나 민 PD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이거 뭔데? 터뜨린다고. 나 그냥 대선 한번 끝나고 아까 본방 불가 많이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하루 날 잡아서 한 3시간 4시간 하려고. 한번 네? 해요. 혼자서? 그러니까? 네. 아니 시간이 어디 가요? 어? 다른 뒤에 방송 아 3시간 키라고. 4시간. 아 키라라고. 네, 뒤에 방송 진행자라는 제가 어떻게 1대1로 저 단판에 질 테니까 그냥 3시간 하려고. 시간을 목요일 날 따로 하려고요? 잡아서 해요. 어? 목요일은 한번 잡아서 전부 그냥- 비었을 때를 확인해서 하면 되지. 아 그럴까요? 네. 한번. 근데 전부 비운 건 맞추기가 자 어려울 것 3시간 같아. 특집, 4시간 특집 뭐 이렇게 해가 쫙 스트레이트로 이런 거. 공개 방송을 3시간에. 네? 모두 엑스파일 잠드는 갖고 와. 해요. 모두 갖고 와서 잠드는 읽어. 해. 모두 잠두네? 그치. 종결이 안 돼가지고 아니 괜찮아. 내가 정리해줄게 그거. 걱정하지 말고. 못 믿겠습니다. 엑스파일 또 하고 다 할 거야 한번. 제가 진행자로서 테디는 내가 믿지만 변호사로서 테디는 못 믿겠어. 아니 구속을 안 시킨다니까. 나보고 그냥 조사받 들어가래 그냥 무책임하게. 구속은 안 시켰는데.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제를 좀 바꿔보면 좋아요가 3,300개가 넘어버렸네 그냥 5,000개가 돼버릴 것 같은데 그리고 노크 기준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노크 기준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귀순 할래다가 그러니까 민주당 기준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미수에 그치는 사안이 혹시 있어. 그 김대남 씨? 그렇지. 아. 그거 좀 너무했어. 나는 궁금한 그거는 게 예, 그러니까 자, 되게- 김대남 씨라고 하면은 여러분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본방에서 많이 다뤘어요. 정리 좀 해줘 김대남에 대해서. 나 그때 잊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에 김대남 씨는 기억났다. 한동훈 지난 전당대회 때 누구지? 그 나- 기자 나경- 이름이 뭐더라? 그 이명수 기자. 서울의 이명수 소리. 기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응.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이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 좋게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심기가 불편할 테니 좀 이명수 기자가 기사 좀 써가지고 한동훈 좀 까라. 그렇게 기사 사주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실에서 선임 행정관을 했고 용인갑 출마하다가 못했고. 네, 그때 이원모 예, 씨한테 예. 밀렸고 어허.
그다음에 이제 보증보험 상임감사로 가려고 하다가 서울 보증보험 상임감사 가려고 하다가 예. 갔다가 그냥 며칠 만에 이제 그만뒀죠. 그 녹취록 공개되면서. 네네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적개심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예. 대통령실의 분위기를 많이 좀 전달해줬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민주당 영입이라고 그래. 하나가 빠졌어요. 뭐야? 나경원 당시 전당대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았었잖아요. 맡았죠. 직책 하나를 맡았었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나경원과 연결이 됐지. 한동훈 이 두 개의 구도를 그때 얘기를 했었죠. 예, 예. 예.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쪽 알아보니까 민주당 내 지금 이제 영입 인사들을 관리한 데가 국민참여본부라는 곳인데 예. 거기서도 어떤 결정 구조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배포를 했던데 말을 제대로 못하고 어떤 사유로 입당을 하게 됐습니까? 저희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진짜 이 워딩이에요. 이만저만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루 만에 뒤집어게 됐습니까? 그게 그 이만저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냥 이만저만으로 퉁친 거예요. 말을 못한 거지. 그러면 그만큼 이 김대남 씨의 그 뭐라죠 받아들이는 예. 포용이라는 입당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지지선언이라 해야 되나 이분을 이 품는 과정에서 뭔가 매끄럽지 못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한다면 굳이 짜내서 이런 사람들까지도 안으면서 위원학생을 하겠다는 건데 왜 받아요? 이건 뭐냐면 최소한의 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탄핵에 찬성하고 그다음에 내란 세력이 아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선이 없는 포용을 한다면 민주당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도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김대남 씨는 그걸 깨는 상징적인 입당과 어떤 지지 선언이라서 저는 이거를 저는 거부를 했어야 돼요. 아무리 노크를 하고 뭐 문을 부수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아니, 쫓아 근데 잠깐 냈어야 제가 된다. 궁금한 거는 뭐냐면 언제 노크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어제 그 처음에 단독 속보해가지고 김대남 씨가 거기 뭐 지지 선언 뭐 얘기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김대만 씨라는 사람이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이 있거나 건물도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왜 이 사람을 데려가지? 데려가는 건지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를 들고 있나?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여사랑 갖고 왔던 사람이가 뭐를 들고 있나? 그 생각도 했는데 어제 밤에 김대남 씨가 지지선언 뭐 처리하고 다시 김문수 후보 지지만 코미디가 됐는데 낮과 밤에 지지 후보가 달라져? 아니 그래서 예. 이 민주당이 요즘 보니까는 굉장히 인도적인 것 같아요. 이게 유엔 헌장이나 국제 난민 조약에 따르면 난민을 수용해야 되거든. 대한민국이 또 거기 가입했어. 약간 난민 캠프 비슷하게 예. 김대남뿐만이 아니고 이제 최근에 난민들이 문 많이 두들겼잖아요. 열어주는 건 좋은데 아까 이제 서영주 소장이 얘기했듯이 선이 있어야지 선이. 최소한 그게 통합을 하더라도 예. 뭐 내란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걸 단호히 비판하고 그 정도면 뭐 오케이. 근데 김대남이라는 사람은 갑툭 튀기도 하지만 뭐 그랬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고 예. 우리 행정관을 영입해서 뭐에다 쓰려고 행정관. 그래서 나도 그 지금 테리가 얘기했듯이 뭐 들고 있나? 저거 뭐 들고 그러면 이제 정치 공작일 수 있거든. 그래. 까딱하면은. 그럴 거 그래서 없을 그것도 거예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네. 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종합 해석을 해보면 예. 지금 민주당 그 선대위 내부에서 경쟁적으로 아. 이제 확장 이런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나도 좀 성과를 냈어. 예. 이런 것의 일환이 아닌가. 지난번에 이병태도 비슷했고 네. 또 무슨 싱크탱크 하나 만들었다가 그 무너진 거 있잖아요. 소장과 예. 통합. 예, 그것도 비슷한 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그 경쟁 과정에서 나온 해프닝 같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저를 제가- 영입하라고 하십시오. 예, 그대로 소장님. 좀 제가 네? 읽어드리면 영입은 저 국민참여본부에 제가 말씀해놓을게요. 그 이 김대남 행정관 합류했다가 본부관 해프닝 경위가 그랬더니 답이 그거예요. 국민참여본부 쪽에서 이런저런 접촉이 있었고 합류 결정했다가 어쨌든 이런저런 과정 통해 합류 철회하고 했던 상황으로 진행된 것 같다. 그랬더니 철회 사유는요. 사유란 게 뭐 있는지 여튼 이런저런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곤란하네. 인물 아니겠냐. 이런저런 곤란하네. 으로 이제 퉁치잖아요. 길 넘어가는 거구나. 이게 자체가 엄청나게 당에서도 우왕좌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예. 김대남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해프닝이라 하더라도 이 통합 포용에 대해서 좋지 않은 또 욕 먹지. 어. 재원 제가 욕먹지. 볼 때는 그 지방선거나 이런 거 생각하고 민주당 가는 거라고 봐요. 그러겠죠. 지금 뭐. 가는 사람들은 예. 얻을 게 있으니까. 김대남 씨도 강남구청장도 했었어요. 시도를 했었어요. 아, 시도를 했었어요? 예, 그때 예. 했었고 어. 뭐 김용남 전 의원이라든지 다 허우나 뭐 다 그겁니다. 일단 추정해요. 그거는 본인 속내는 알 수 저는 없으니까. 그렇게 아니, 근데 확신합니다. 그런 정치적 해석을 네. 충분히 나올 만하고요. 어.
왜냐하면 이게 이제 빅텐트라고 보기 좀 그런 게 예.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별 입단 한 표 내지는 뭐 배우자까지 2표 이런 거여서 2표. 빅텐트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고. 자식도 있을지 모르니까 뭐. 그러니까 세력. 김상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조금 얘기가 달라요. 현역이니까. 네. 네. 그리고 울산도 아니고 서울시당으로 입당했다만요. 그래요? 네. 울산에서 굉장히 힘들었대요. 네, 근데 얘기를 이제 하더라고요. 서울에도 예를 들어서 뭐 민주당이 험지도 좀 있고 예. 현역 의원하고 충돌하지 않을 때들도 있어요. 뭐 그러면 현역 의원 입당하고 김상욱 의원은 이번에 인지도도 높이고 네. 뭐 어쨌든 이미지도 좋잖아요. 어. 근데 그런 건 의미가 있는데 뭐 강남 그 갑 이외에는 정도 나올 겁니다 아마.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어. 근데 이제 이런 거 김대남, 예. 이병태 어.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자기 진영에서 좀 납득하고 수용할 만한 어. 이런 거면은 뭐 확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너무 느닷없고 뜬금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지난번에 이병태 교수는 예. 뉴라이트예요. 어. 그리고 이제 험한 말 많이 했어. 예. 근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자리를 탐하는 사람도 아니야.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이데올로기의 이 방어선을 옮기는 거야. 예. 이재명이 될 것 같다. 어. 그런 거였거든. 예. 그 당연히 그 내부에서 반발이 나와서 철회했는데 어허. 김대남은 그것도 아니죠. 어. 이 사람은 뭐 이병태 같은 학자도 아니고 예. 도움될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네. 뭐 갑자기 하냐.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장성철은 어때요, 영입 대상? 아니 장성철 영순이죠 좋지. 영순이. 아 진짜 농담 아, 말고 진짜 진짜로 영순이. 제가 엑스파일 태빈이 들고 들어가는 거? 엑스파일 없어도 영순이죠. 제 지난 토요일 날 상징성이 있어요. 어디 이제 건물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타고 딱 내려가는데 누구 만났구나. 갑자기 6층에 문이 딱 열리는데 밖에 파란 옷을 입은 네. 분들이 한 10명, 15명이 서 있고 딱 네. 갑자기 문이 열리니까 야, 장 소장님이다 이러는 거예요. 어. 근데 거기 의원 몇 분이 타시더라고요. 예. 아 의원. 예. 그것도 저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아유, 장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명함 주면서 연락하라고 그러고 밥 한번 먹자고 그러고 해가지고 영입돼요?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 나는 어디 있는가? 어? 자 그런 생각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참칭 보수지. 그러니까 이 아니 합, 형 내가 진짜 보수지. 아니 진짜 참칭 합리적 보수야. 보수에 대해서는 예. 민주당이 지금 탐을 내고 있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장성철 소장님 같은 분인데 네. 정치를 뭐 윤희석 어때, 윤희석? 넘어가 네? 윤희석. 저요? 윤희석 대변인 당연히 하지만 이분은 네. 그래 뭔가 이루어야 될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저 형은 없어. 이런 상징적으로 이렇게 없어 이 형은. 데려와서 이제 지방선거 출마시키면 되는 거니까. 저는 정치를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윤희석 대변인은 지역구를 네. 가졌었던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자 동접자 23,000명. 공달이니까. 거기 제가 왜 나와요? 아니 아니, 박원석 그러니까. 박원석 전 의원님은 어떻게 안 맞아, 나가셔서 맞아. 영입 그 없었어요? 영입이요? NCND 하겠습니다. 어? 아, 있구나. 있다, 뭔가 있네. 있구나. NCND 내가 뭔가 내가 있네. 내일 할 건데 결정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네. 않습니다. 어. 내가 오. 여기서 내일 저희가 아니, 할 결론은 건데. 내일이요? 잠깐 결론은 나는 김태현과 정치쇼와 함께한다. 좋다 이거. 그럼 결론 아, 내린 거네. 좋아. 내린 네. 거네. 김태현 정치쇼와 결론이 함께한다. 나왔네. 나한테 거절이네. 거절.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지난주에 저 김용남 전 의원도 내가 끝까지 물어봤더니 눈빛이 좀 흔들렸는데. 네, 흔들렸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날 갔단 말이야. 그치 그 다음 예. 날. 아, 거기야 뭐 이제 다 예상이 됐던 거죠. 태비가 알겠어요. 잘해요. 잘해. 유도신문이 잘해. 프로파일러야. 그럼. 예. 유도 좀 뭔가 했나 있어. 뭔가 있어. 동접자 23,000명. 좋아요 4,000개. 자 오늘 5,000개 갈 것 같아요. 13분. 왜냐면 5,000개 갑자기 1,000개가 늘 수 있는 아이템이 하나 있어. 뭡니까? 터뜨리세요. 여사님과 샤넬백. 아 예, 이게 뭐 여사님 샤넬 이슈는 광고 모델이에요? 누구예요? 여사님이요? 제가 어제 김건희 방송에서 씨가?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뭐요? 샤넬이 위냐 디올이 위냐 그랬더니 어. 저런 무식한 어디 샤넬에다가 디올을 아, 비교하냐고. 샤넬이지. 진짜 무식하다. 아니 그러면 사실 샤넬하고 에르메스하고는 어떤 게 뭐야? 에르메스가 훨씬 위네. 에르- 그건 안 해, 또. 에루샤 순서가 있잖아. 에르메스. 근데 제가 뭐 사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잘못 읽으면 채널이라고도 읽을 수 있는. 그렇잖아? 자 건진 법사가 전달했던 샤넬백이 뭐 한 개인데 그거를 뭐 저 여사의 수행 오래 했던 코바나 컨텐츠에서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건진이 직접 줬다. 그래가지고 돈 보태가지고 2번을 교환했다. 뭐 이거잖아요. 근데 백이 하나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건진 법사 얘기하기로 본인이 이거 내가 여사 수행비서한테 그냥 내가 시킨 거다. 여사도 모르게. 이것도 모두 잠둔 후했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 얘기는 어제 어떤 신문에도 기사 그렇게 썼더라고. 건진이 자기가 비선 실세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 거 아니냐. 그렇죠. 그렇잖아. 결론은 결론은 내가 뭔데
여사 수행비서나 행정관한테 어이 가서 바꿔오지를 시켜. 아니 단순한 대통령실 네. 행정관도 아니고 어허. 김건희 씨의 측근이잖아요. 핵심 예. 측근. 그렇게 시킬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어. 그거부터가 부적절하지.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이라면. 예, 사실이라면. 네. 근데 사실이라고 봐요, 아니라고 해요? 아니 시킨 건 아니고 예. 그냥 김건희 여사한테 좀 주거나 아니면 예. 그 사람 통해 줬는데 어. 나는 이거 갖고 있어. 뭐 땅 모델로 바꿔와. 뭐 이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여사가 그 수행비서한테 시켰을 것이다. 아니면 이제 당신 가져. 나 많이 있으니까 가져. 이럴 네. 수도 있고 어. 나는 이 모델 있으니까 딴 걸로 바꿔와. 이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어떻게 추정하세요? 나는 추정하는 거 있죠. 나도 있어. 어. 아니 세탁한 거죠. 세탁. 세탁? 아 다른 걸로 이게 일련 번호가 있어요. 네. 샤넬이나 이런 명품백들은 네. 고유 번호들이 다 있어. 순번이 남는데 때문에 세탁이 되나. 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받은 사람 쪽에서 그게 남아 있으면 곤란하고 전 세계 어디가 있든 그게 추적이 다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제 받은 거를 그냥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훗날을 대비해서 세탁했다. 예. 세상 무서운 것이 없던 시기였어요. 그래도 예. 그래도 그런 나는- 걸 많이 해봐서 잘 아는 거지.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세탁이라고 왜 보냐면 네. 세탁이죠. 만약에 그냥 내가 나 이거 있는데 그냥 다른 거로 바꿀래 또는 야 여기도 한 100만 원만 더 보태면 더 좋은 거 사는데 그거로 바꿔와. 이게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 할 때 또 200만 원을 보태가지고 그럼 1,300이 되잖아. 그거를 1,300만 원짜리 핸드백으로 가져온 게 아니라 처음에는 1,000만 원짜리 받았다가 100만 원 더 1,100만 원짜리 핸드백 가져왔어. 200만 원 더 보태서 1,300만 원으로 됐잖아. 그걸 쪼개서 다른 가방, 화장품 여러 개를 샀다고. 그러니까 그럼 세탁이에요. 분산이잖아. 네. 아니 그 나는- 백세탁. 아니 추정하자면. 그 새로운 걸로 바꿨는데 네. 집에 장롱을 뒤져보니까 아이고 그것도 또 있네. 그러니까 딴 걸로 바꿔야 되겠네. 이러지 네.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도 많이 지금 받아가지고 자꾸 네. 장성철이 소위 말하는 뺑기를 치는데 세탁이지 누가 봐도. 아 나는 뭐 알 수는 없는데 쪼갠 부분 때문에 봐봐요.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예. 아크로비스타 압색 들어갔잖아. 예. 근데 이제 집이 아닌 다른 뭐 백보관소가 있었다면은 못 찾았겠지만 집에 있었으면 저런 거 찾거든. 예. 다. 왜냐면 이거 다 알고 들어간 거잖아. 압색 그렇죠. 들어갈 때 못 예. 찾았잖아.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음. 결국엔 다 분산해 쪼개기 해가지고 세탁한 거고. 예. 아니 이제 빼박이에요 저거. 김건희 이제 소환되면 저 혐의 추가야. 아니 뭐 당사자들이 다 얘기했고 샤넬 매장 가도 다 확인이 되고 예. 그 일련 그렇지. 번호 다 추적이 거짓말하는 되고 거. 하는데. 거짓말한 거. 그러니까 저 뭐로 추정해요? 저도 이제 세탁의 세탁? 가능성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전정배 씨랑 어? 김건희 씨랑은 사이가 뭐 갑자기 예. 누구 소개로 만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이 관계가 있잖아요. 맞아요. 수십 년을. 그렇기 네. 때문에 잘 보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맞을 것 같아요. 배달이죠. 배달. 배달. 다른 데서 들어온 걸 배달해서 준 거고 예. 그거를 받았으면은 말씀한 대로 그거를 뭐 선물로 받은 건 아니라 그게 하나의 이제 뇌물성.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한 대로 그거를 쪼개서 분산시켜놔야 내가 받았던 것을 흔적을 안 남기는 거잖아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많이 해봤으니까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많이 예. 해봤으니까. 예. 예. 아니 보통 그냥 선물로 받았으면 두죠 집에. 아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두죠. 그냥 아니면 나라도 둘것 같은 같아. 게 있어도 예. 보통 제가 아는 사람 같은 게 있어 똑같은 게 있어도 그냥 포장 안 뜯고 있다가 예. 다른 사람 선물을 줄 때 쓰거나 차라리, 예. 아니면 보관을 하거나 왜냐면 예. 그게 그냥 놔두면 가치가 상승하거나 아. 그런 테크가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거를 굳이 100만 원, 200만 원 줘서 예. 쪼개고 했던 것들은 흔적을 없애면서 활용도를 높였다. 오. 저 그게 좀 신빙성 있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소환 조사에 불응하는 거 뭐 건강 이유도 얘기하고 지금 뭐 저 만약에 내가 소환 조사 받으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안 한다라고 얘기했다는데 그냥 나가서 죄송합니다고 포토라인 쓰는 게 국민의힘에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에 좋은 일을 시키기 싫은 거지. 그런 건가? 지금 그것까지 생각할 여유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여유가 없지 지금. 아 예. 그래요? 예. 나가는 것 자체가 공포일 텐데요. 나가면 못 돌아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 구속될 포토라인 수도 서야 있죠. 되는 거고 예. 뭐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저는 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데 예. 그 김건희 윤석열 부부 둘 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렇게 가면. 둘 다. 아니 그럼요. 아니 별건이기도 하고 원칙적으로. 뭐 그거는 별건이지. 그리고 정권 바뀌어 봐요. 태세 확 전환해가지고 윤석열 별건 구속돼요. 저 내라는 구속 취소됐다 하더라도 직권남용부터 시작해서 뭐 많잖아. 선거법 뭐 위반 당연히 되죠. 저걸 그냥 두겠어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입장에 좋은 거야.
차라리. 예. 자 좋아요 2만 3천 명, 좋아요 4,400개입니다. 구독도 좋아요, 좋아요도 좋아요. 자 6분 남았는데 5,000개 갈 것 같은데 지금 여러분 저는 좋아요가 좋아요, 구독도 좋아요. 요거 잠깐 짧게 볼까요? 속보가 들어왔네요. 김문수 후보가 한마디 했어요. 제왕적이 아닌 국민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제 임기 3년으로 단축합니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겠다. 의회 기득권 포기하겠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봅니까? 이놈의 국회의원이 의석 10% 감축 이건 진짜 빠지도 않고 나오네 단골 메뉴로. 정말. 항상 나와 이 아유. 얘기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요? 승부수예요? 근데 임기 3년 단축은 뭐 한덕수, 한동훈 다 얘기했던 거잖아 이거. 별로 새로울 건 없는데요. 예. 일단 뭐 돼야 이걸 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지. 예. 제가 너무 허무한 얘기를 죄송합니다. 이 정도 던지 막 던지는 거예요. 막 던지는 거예요. 내가 그만하려고 그랬어. 막 던지는 거예요. 뭔가 화제 전환, 이슈 전환, 제가 뭐가 흐름을 봐서는 가져오겠다.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하겠다. 예. 의회 기득권 포기. 이거는 대선 후보가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어? 그냥 국민의힘 지도부라든지 예. 당론으로 이제 추진하는 것들이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포기라는 말이 자꾸 집중이 됩니다. 포기. 뭐요? 이 정도 던질 의회 정도 기득권 되면 포기? 포기. 아 뭐야? 선거 포기는 또 그만하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아니 뭐 그런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의회 기득권 포기 이거를 무슨 화제 전환용으로 던져요. 아니 또 하나 네. 속보가 이제 손학규 전 아, 대표가 아. 지지 선언을 했는데 완전 같이 기자회견장에 같이 갔네요. 정치개혁안 만덕산 발표. 우리 예. 손 선생님. 손학규 후보 저 전 대표도 김문수 후보를 지지했고, 근데 앞서 여기도 합쳐서 150살이에요. 그리고 그 손학규 전 대표가 했던 얘기가 오늘 한덕수 전 총리한테 누구야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을 하고 유세를 하자 그랬더니 노 그랬다는 거거든요. 아 난 정말 궁금해. 나 진짜 예를 들면 뭐 잘했다고 못했다고 떠나서 홍준표 전 대표는 나름대로 섭섭해서 하와이로 갈 이유는 이해는 돼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의 심정은 내가 이해는 돼. 근데 한덕수 전 총리는 왜 이해가 왜- 안 돼요? 왜 더 나는 이해가 너무 되죠. 이해가 되는데 아니 나는 왜냐면 뭐 홍이나 한처럼 뭐 기타금 낸 것도 아니고 선거를 냈어요. 열심히 뛴 것도 냈어, 아니고 냈어. 마지막 1억 1억 냈지. 그 밤에 그리고 잠 못 자고 서류 준비한 게 억울했던 건가? 아니, 본인이 서류 준비하는 아니 건 억울한 아니지. 게 아니고요. 자기 아니 저분 100% 살아온 그렇지. 인생을 보세요. 전 너무 이해가 그렇지 되는데 이해가 가지. 먹을 거 없는데 발 안 담그는 분이에요. 그래요? 먹을 거 100% 믿는 없잖아. 거지. 진짜? 야 니들이 말이야 나 권한대행 잘하고 있는데 말이야 후보 만들어준다고 해서 왔잖아. 근데 안 됐어. 내가 그 새벽에 말이야 잠도 안 자고 말이야 1억 100원 내고 1억 만 원인가? 1억 만 원. 1억 만 원 내고 말이야 서류 MBTI까지 내가 했는데 말이지. MBTI도 후보를- 그냥 MBTI가 아니에요. 길게 하는 거. 네. 나도 해봤거든 그거. 되게 오래 걸려. 뭐 한 시간. 대선 나가시려고 하셨어요? 아니 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S 다닐 때 S에서 시켰어. 형은 안 했어? MBTI를 그때 했다고. 난 했어요 나는 S에서. 예. 나는 S 아니었나? 예. 하여튼 뭐 내가 나중에 들었잖아. 한덕수 전 권한대행을 취재한 어. 기자분이 연락을 해준 게 뭐냐면 분위기를 그냥 한 사자성어로 분기탱천하고 있대. 분위기. 지금요? 왜? 정말 화가 나가지고 사기당했다고. 아 진짜? 네. 고소하시라고 그래 그럼. 누굴 고소해요? 모르지 나도. 다 고소해. 불법 기획인데 어떻게 고소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왜 분기탱천? 다 해놨어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은 저희가 네. 그냥 다 그냥 후보 만들어 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이길 수 있어요. 다 우리가 다 돈 조직 다 그냥 여러 가지 정책 다 마련해 놨으니까 결심만 하세요. 그래가지고 본인은 쫙 결심해가지고 왔는데 어. 모양새 완전 꾸겨졌잖아요. 그 사기당했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여의도 놈들이 다 여의도 이러면서- 놈들이 아니라 다 된 밥에 어. 거의 다 된 밥이잖아요. 예. 그 야심한 밤에 어. 그냥 당원들이 안 막았으면 자기가 후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지. 사실상 그럼 당원들이 그 이긴다고 생각을 당원들이 했어요. 반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물거품전으로 사라졌는데 그 한 끗 당원의 힘을 계산에 못 떴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천추의 되는 거예요. 본인 나가면 대통령 된 줄 알았다니까. 그냥 나가면 진짜? 됐고 여론조사도 넣고 하니까 근데 봐봐요. 이분이 제가 본방에서 그냥 얘기했지만 날로 드시려고 그런 거야 그럼? 국민의힘이 한동훈한테 지금 구애할 게 아니라 한덕수 쫓아가서 네. 당신 그 지지율 높았으니까 우리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니까. 왜 말을 못하지? 뭐 폭로할까봐 그래. 야 아니 알겠습니다. 근데 어. 진짜 누구를 지금 탓하고 누구한테 분기탱천을 합니까? 정말 그 예. 우리 김 변호사 말대로 날로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저 망신을 자초해놓고 아니, 우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강한 자리를 아니 내던진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한덕수라는 그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가 이 한순간에 다 보인 거 아니에요? 아니 사실 이거 할 말 아니지만 윤타짜도 경선 2번 해봤고 저도 예전에 경선을 해봤잖아요. 근데
지역구 후보를 따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나는 그거를 이렇게- 안 어려웠어. 늘 쉬웠어. 그렇지. 형은 혼자 나나. 거기까지는 아주 부러워. 늘 후보야. 늘 벽보를 붙여. 비례대표 국회의원 할 때가 어려웠어. 근데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따는 것도 정말 아, 어려운 건데 너무 대선 후보를 이렇게 쉽게 드시려고 그랬는데 못 드셨다고 화를 사랑해야 낸다? 됩니다. 저는 사랑해야 됩니다. 원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하냐면은 어. 여의도 정치권에서 지도부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당에서는 예. 후보를 데려와야 되니까.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총리는 지금 분기탱천 하려면 대상을 여의도에 할 게 아니라 쌍고는 되지. 총리실한테 해야 돼요. 총리실에. 총리실에 아. 있었던 정무 판단 잘못했던 그 측근들은 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무직들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일반직 공무원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지 알겠어. 기가 막힌 S. 얘기죠. S 안경 쓴 분. 다 K도 문제네. 있고. K랑 S. 말도 안 되는 SK 가 짓을 한 문제야.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동접자 23,000명, 좋아요 4,900개인데요. 5,000개 찍고 가야지. 안 끝나 지금. 예. 조아영님 오늘 출장이라 지하철에서 듣고 있어요. NC팡님 요즘 정치 상황이 너무 재밌어서 정치평론 프로그램을 열심히 찾아 듣고 있습니다. 동접자 42,000 갱신 한번 해야 되는데. 아, 지난번에. 저 왜냐면 그거 할 거니까 X파일 이것이 그것을 알려주마. 종결이 되면 하겠습니다. 1호차의 진실 다 해서 3시간 연속 방송 할 거야. 이거 차는 그만해요 이제. 아이 뭐해 이제. 좋아요 4,900개. 여러분 5,000개 넘기고 끝나지 나는 안 끝나. 진수라님 오늘 본방불가 더 재밌어요. 요즘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좋아요도 중요하고 구독도 중요하다. 아이 넘었다. 아니에요? 그거 왜 없애 숫자를? 시간 끌기 작전. 아, 시간 그래요? 끌기 작전인데 그만해요 진짜. 이제. 그래. 나 혼자 하지 뭐 그러면. 감사합니다. 네. 형들 가요. 안녕.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5,000개 넘었어요. 지금 뭐 스튜디오 문은 열렸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돌아옵니다. 김태현이었어요. 감사합니다.